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전종욱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주변 친한 분들하고 뭐 오늘 뭐 하냐? 오늘 사실 여러 가지 각 학교에서는 학회 같은 게 많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될 우리 정명현 대표도 오늘 역사학 대회 과학사 발표한다고 못 오시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팔자에 없이 AI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뭔가 이게 좀 늘 다니던 데가 아니어서 그런지 약간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처음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사실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할 뭐 커리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저런 인연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렇게 여기 위데이터랩의 권건우 대표님하고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옛날에 이랬던데 저랬던데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면서 저분도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삼성 SDI, SDS. SDS에 네. 들어가서 또 십수년간 이렇게 하시고 그거 합해가지고 서해와 태극권 이걸 30년간 또 쭉 이어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되게 접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를 하면서 그 와중에 저도 그간의 고민이 이렇게 많이 뭘 방금 소개해 주신 분이 이렇게 우연찮게 이런 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아 이것도 해보자 이런 것도 해봐야 뒤에 후회가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결합이 돼서 그렇게 간 건데 나오고 나니까 지금쯤 이제 돌아보니까 뭐 좀 이제 남길 때도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 뭔가 그런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듯이 지금 AI라는 게 하루하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방금 뭐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 유튜브 이름이 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녔던 분이 이렇게 바뀌었나 할 정도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키페이스 아, 지식 다이소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예, 이따가 네. 뭐 잠깐 소개할 저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종욱의 사통팔달 지식다이소. 아, 약간 그렇습니까? 그걸 하나로 선택할지 그걸 좀 더 아, 네. 두고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의 때가 왔고, 그러면 이 기회를 타고 그럼 그간에 제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방황하는 네. 스타일이라서 조금 제지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권 대표님이 잘 보시고 이런 기회에 그동안 몇 달간에 있었던 걸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말씀하셔야 되고 계속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저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 호의와 격려와 이런 거를 발판으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슨 꽉 짜여진 무슨 강의식이 아니고요. 제가 했던 경험 또는 이제 그동안의 이력 이런 거 막 섞여 있습니다. 막 섞여서 이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렇게 할 텐데요. 중간에 혹시 뭐 그때 저건 왜 저렇게 했나요? 뭐 이럴 때 어떤 느낌이었나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은 사랑방 이야기 간담회처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제목은 AI 시대의 도래, AI와 함께 우리의 할 일.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권 대표와의 30년 내 만남, 그리고 AI를 통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잘 혁신해서 만들어 볼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인데, 원래 설립은 카이스트에 설립되었다가 2015년에 전북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의외이죠. 그러네요. 카이스트에 있다가 전북대로 간다는 게 보통 저기하고는 달리 중앙에서 약간 저기로 네. 간 느낌인데 카이스트는 아다시피 이 공대 자연대 전공이라서
여기는 이제 과학과 문명 이런 건 아무래도 인문학적인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거기 존재하고 있지만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안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저희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중간쯤에 2015년에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간판 연구라는 것이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총서 시리즈를 30권을 2012년에 2022년 10년 프로젝트를 해서 냈습니다. 아, 30권짜리요. 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하고 속편으로 해서 뒤에 이제 그림도 잠깐 나올 텐데 KBS에서 중간쯤에 2016년에 아유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국의 과학과 문명, 이거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이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 한국 과학 문명 이런 말이 이렇게 결합되었다는 게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있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좀 알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북대하고 KBS하고 반반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다큐멘터리 4부작을 만들었어요. 1부가 수학조선, 2부가 동의보감, 3부가 천문도, 4부가 혼천시계, 시계입니다. 시계.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두 개도 지금 동영상에 간단하게 지금 유튜브에 그 다큐멘터리 다 올라져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수학조선 이런 거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9차 라틴 직교 방정식을 60년, 67년 이전에 이렇게 했고 그게 현재 뭐 반도체 공학하는 사람들도 활용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뒤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요것도 2019, 18년에 우리나라 과학관 중에 제일 큰 데가 과천과학관, 음. 과천국립과학관. 거기에 설립된 지 10년 되었다고 해서 2층에 전통과학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거기 이제 담당하는 학예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그간 10년간 뭔가 콘텐츠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좀 새롭게 요번에 리모델링하는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과학문명연구소에서 콘텐츠를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현재 그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전통과학관을 한국과학문명관이에요. 한번 가볼 만합니다. 거기 아, 우리 연구소가 다 참여해서 연구소에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름이 쫙 거기 박혀 있습니다. 전주호 교수님 그 PM이었다고. 아유, 하여튼 그게 나름 이렇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성공적인 전시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어, 영국에 있는 리담 연구소 소장님 오셔가지고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게 쉽지 않은 일이 왜 쉽지 않은 하면 우리 소장님이 뭐 이런 거를 오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그냥 연구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전시를 하고 이렇게 대중하고 바로 여기 하는 거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콘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는 것하고 그 아는 걸 가공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달해가지고 흥미롭게 만든다는 거는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음. 그러니까 학자가 여기 와 학자가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게 중요한 발견이야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예전에 볼 때 와 재밌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갓 얘기하고 캐대헌 얘기하고의 차이만큼이나 넓은 거예요. 음. 그 중간에 많은 그 갭을 메꾸어주는 별개의 전문가들이 쭉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문구처럼 놓았던 말이 있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5개의 전공 분야의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 5개의 전공은 각각 여기서 여기 건너갈 때 5번씩 얘기를 해줘야 알아먹는다. 5 곱하기 5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얘기했잖아. 저 사람 전혀 그렇게 알아듣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그 니담 연구소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우리가 이야기해 준 게 그 나중에 결과물 콘텐츠 전시한 데 가보면은 20%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딱 20%? 그 말이 맞죠? 5분의 1입니다. 내가 연구로 느낀 것하고
안 것하고 실제로 전시된 것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커뮤니케이션의 질이나 강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게 조금 지금 우리 연구소의 어떤 분위기도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소장님의 철학이 그런 게 있어요. 논문 내봐야 보는 사람들이 여기 학회 같은데 오늘 학회를 많이 하지만 학회 가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 한 4명, 5명 논문 리뷰어 이런 사람밖에 더 보겠냐고. 근데 우리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 1년에 몇백만 명이 오거든. 저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거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미래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담 캐시언 이래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조셉 니담. 조셉 니담 얘기하면 우리 항상 뭐 유네스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네스코가 원래는 유네코라고 정해져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조셉 니담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엄청난 저걸 하면서 그게 교육 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들어가야 된다. S가 들어가야 된다.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분 때문에 유네스코라는 말이 됐다는 이야기도 일화가 있습니다. 그 조셉 니담이라는 사람이 참 20세기 전반에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서구 사회가 이 다른 동아시아권에 있는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여기에 그 깊은 문화적 저력을 진지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곧 우리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걸 10년짜리를 하고 난 그 결과 예. 사실 일본도 충분히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본은 이런 게 없어요. 아. 못 냈습니다. 이거. 중국의 과학과 문명도 중국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음. 근데 한국은 한국의 과학과 문명을 한국 사람이 했어요. 전정욱이 했다는 거 아니, 아니야? 야. 우리 신동원 선생님이랑 뭐쫙 있습니다. 저는 참여를 중간쯤에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근데 보통 책 정리하는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전통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명의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진 데는 중국, 한국 이런 데밖에 없어요. 일본은 천문학 이런 게 확 떨어집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 천상열차 분야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조선 초에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 때 있었던 거. 음.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우리 토인비가 뭐 25개 문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지만 2000년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쭉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거 자체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헬 조선이라니까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알게 이런 되면은 게 좀 많이 알려져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30권이 하나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이게 이제 우리 신동원 소장님 맨 처음 했고 간단하게 요게 임원경제지와 조선의 일용기술 요거를 제가 이제 집필을 해서 28권에 나와 있습니다. 야. 각각 이 전체 한 3분의 2 이상은 뭐 대한민국 우수 학술 도서, 세종 우수 학술 도서에 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게 다 디지털화 돼 있나요? 디지털화는 안 돼 있고요. 아. 뭐 출간이 22년, 23년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게 다 합해도 90만 원밖에 안 돼요. 다 30권. 90만 원요? 네. 아.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저기 할 만하죠. 자, 한국과 문명이 눈에 예, 이분이 여기에 참여한 분입니다. 최경봉 교수, 문광대. 그분이 최근에 새로 박사님 냈죠? 어떻게 참여 안 하셨어요? 한글 연대기란 책을 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을 안 불러줬다고 다음에도 불러주십시오. 이게 이제 1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 수학 문명사라는 게 있죠. 한국 천문학사라는 게 있죠. 한국 지리학사라는 게 있죠. 뭐 토목공학, 건축, 전쟁사가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농업사가 있고 빠질 게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전체는 사실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근대를 다 포함했거든요. 전통 절반, 근대 절반이. 그러니까 그걸 다 합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큰 문제죠.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역사를 상당히 단절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죠. 단절적으로. 맞아요. 개화기 이전, 개화기 이후, 뭐 식민지 이전, 이후 이러면서 완전히 뭔가 과거에 있는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거로 출발했다고. 뭐 건국이라는 말도 새로 쓰고 이러는데 그건 표피적인 거고 겉에 볼 때는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사실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더 많죠. 얼음장 밑에 물이 그대로 이렇게 흐르듯이 그런 거를 다 알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좀 든든하거든요. 바깥에 이렇게 뭐가 막 흔들리고 이러더라도 그렇게 저기 할 거 없다. 그거를 조금 더 초기부터 자꾸 거슬러 가면 지금 저는 이제 임원 경제지라는 조선 후기에 저걸 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점점 올라갈수록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면은 원효도 비슷한 얘기구나. 최치원부터 비슷한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라는 거고. 최근에는 세종대왕 얘기를 좀 더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한학을 하려고 서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동문 어떤 분은 나중에 여기 다 끝내고 갔더니 너 절에 들어갔다던데? 3년 있었습니다. 3년. 완전히 기숙 생활을 하면서 사서삼경을 외워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기 설립자 분이시고 뭐 전통 서당 공부만 하셨는데 나중에 6.25 때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구에 피난 가 있다가 경북 여중, 경북 고등학교 뭐 이런데 교사 시험에 해가지고 국사 1등, 국어 2등 해가지고 교사 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을 하시고 그 뭐 유명한 성균관대 총장님 이런 분들이 그때 조교 이번 조교 밑에 하고 이렇게 한의대 그 변정환 총장이 대구 한의대 총장님도 이분 밑에서 하시고 두루마기 저 사진 되게 멋있네요. 어떤 거요? 두루마리 예. 아주 이게 슬림 하셨어요? 그래서 두보의 시에 이런 게 있다고 황금 난매 노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엄청 있어도 노인이 이렇게 마른 거 이런 걸 못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 다 가보셨죠? 그 한국민속촌 입구에 있는 한국민속촌을 쓰신 분입니다. 아, 이게 우연찮게 어디 가면 이렇게 이번에 휘호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림대학교 뭐 도서관에도 그 독학지, 뭐 신문지 이런 거 남아요. 중용 부정 지국서당 공부할 때 직접 이렇게 쓰셨어요. 직접 저희들은 수업을 받으면서 초서 강의를 직접 하시고 그러면 직접 저는 쓰는 걸 직접 봤다는 게 상당히 저기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생각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게 이제 작품이 되고 걸리고 팔리고 이러는. 사실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정약용의 저 수결, 뭐 편지 이런 게 지금 남아가지고 다 보물이 되고 박물관에 걸리고 이런 문화가 뭐 아쉽게 사라진 거죠. 뭐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이죠. 네. 이런 분은 머릿속에 다 사실 인간이라는 게 암송을 엄청 잘해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인도나 이제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엄청난 대장경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냥. 어떤 하나의 트레스 홀더만 싹 넘어가면요, 그다음은 쉬워요. 제가 그래도 쉽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하다 보면은 맹자를 다 외우면은 5시간쯤 걸리거든요. 그러면 춘향전 완창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와, 박동진 거의 문창이 외워지는 거예요. 춘향전 완창을 하면 5시간, 맹자 다 외우면 5시간. 예. 해야 네. 이거는 돼 있잖아요. 한 번씩을 한 달에 띄고 다 외우고 다 그렇죠. 외우는 것을 발표하면 예. 식거리를 해서 집에서 떡 같은 거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아주 전형적인 네살 저기 때부터요. 공부. 네 살 예. 때. 이야, 그렇군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근데 그때는 다 암송하셨어요? 네. 해야지 졸업한다니. 쓰고 외우는 거가 한 달 만에 띄는 것이 책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책을 하나 뗐다 이러면은 그래서 책거리. 외웠다는 얘기예요. 외웠다는
요즘 같이 뭐 책을 한번 봤다, 나 그 책 봤어, 이게 아니고 책을 하나 봤다 이러면은 그 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식 글자 내려주고 시를 쓰라고 그래. 내려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시를 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내자씩 돼 있잖아요. 자기가 독창적으로 음. 시를 쓰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의 우리나라는 글짓기 대회나 마찬가지. 아이고, 예, 이분이 좋아했던 구절이 저렇게 했어요. 저 맨날 동철렬로 황장고 매 일생한 불매향, 이게 상촌 신흥의 구절인데 이걸 좋아하셨어요.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노래 곡조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나무는 한평생 추위 속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건 좋네요. 그리고 이분은 저기에 이 뭐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고 실제로 안 남겨줘서 자식에게 물리를 함이 아니니 말하는 바는 이 집에서 남부의 학생들이 모여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영원토록 글 읽는 소리 그침이 없었으면 한다. 이게 이제 이분의 한평생 적이었고. 근데 지금 사실 지국사당은 문 닫았죠. 예. 뭐그 얘기는 더 저기라 안타깝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이런 게 더 없다고 북경사대 교수님이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있고 그랬거든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여기만 있다. 이분이 특별한 거는 4.19 교수 데모단 주동자. 요 분입니다. 요. 음, 그리고 이 글을 직접 쓰셨어요. 각 대학 교수단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지금 직접 쓰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건 뭐 광목에다 페인트로 이렇게 쳤다. 썼다.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집 얘기. 고향 칠곡의 우리 집 얘기입니다. 칠곡의 양반집. 강권집 자제분이. 동네가 동족촌이에요. 다 이거 집성촌. 집성촌. 우리 집 옆집이 아재고 옆집이 할배고 뭐다 한 40% 되는 얼마 안 되는 집인데 우리가 정선 전인데 그 정선에서 제일 맞이가 되는 분이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선에 시조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당신들이 큰 집이니까 돈 더 많이 내야 된다. 아니, 그분이 그 수조께서 글을 쓰고 계신데 오늘 제가 특이한 오늘 아침에 저 여기 정전여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예, 예.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 지금까지는 외국 사람들이 막 갓을 쓰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럼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오늘은 한국 아주 미인 여자분이 갓을 탁 쓰고 그 아까 전에 그 왜 그 난전 시전 얘기했어요. 네. 한국 사람이 갓을 여자분이 쓰고 다니는. 야, 이 진짜 패션 아이템이 됐구나. 그렇죠. 이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1952년이고 환갑연이니까 이분은 1892년생입니다. 갑오 경장 일어나기 전에 그때 3살 되셨다는 이야기. 여기 요 분이 이제 저희 증조부가 되고 여기 1, 2, 3 아들 3명이고 이분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돼요. 아, 저 당시에 저 사진을 찍어주면 대단히 부유한 갑부집. 글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갓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갓을 쓰면은 반드시 이마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투하는 거잖아요. 갓을 쓸 때 이마가 다 나와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상당히 좁아요. 상투 정도만 들어가지 머리를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도 요즘에 좀 이상한 적이고 과거엔 되게 좁아요, 좁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갓이라는 게 지금의 어떤 모자라는 것하고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 신윤복의 그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술 먹고 한판 싸우고 이렇게 보면 뒤로 넘어져가 이걸 보면은 갓이 원형 그때 저기 잘 물론 뭐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때의 어떤 느낌 이게 크면 클수록 이제 위세를 세게 내는 거 한때는 너무 세다고 해서 뭐 여자들은 이 가채 가발 이런 걸 뭐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영조 때나 이럴 때 너무 사치가 심하다. 조선에서 너무 사치가 심하다고 나라에서 금기를 하기도 다른 점. 이거는 아직까지 집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쓰기도 하고 막. 최진국 서당의 뭐 다른 건물들 졸업할 때 야, 열경루, 문장각 뭐 이런 이름이 다 하나씩 있고요.
앞에 이제 저기고, 제 얘기는 권 대표님하고 만남과 그간의 여정, 그리고 건지 리버럴 아트 특강 강좌, 요거를 요번 학기에 9월 달에 우리 권 대표님 모셔가지고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또 막 하고, 제가 또 강의를 정리해서 노트북 LM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갖고 또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없이 지금 구글 노트북 LM 활용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문제는 뭐 제가 이게 기술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 의미 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고, 제가 갖고 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좀 알렸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가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통을 좀 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알려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 저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거가 이런 시대에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활발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거는 뭐 권 대표님도 오랫동안 갖고 왔던 문제의식하고 통하는 얘기겠죠. 권 대표님하고 하여튼 올 봄에 지난 겨울부터 30만 만에 재회를 했다는 거고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뭐 언급을 이미 하셨으니까 이현상 박사님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방유치라는 책을 번역하는 거를 지금 10년째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의방유치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책입니다. 전무후무한 책입니다. 네. 동의보감의 분량이 한 10배 정도 되고, 6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잖아요. 600년 전에 있었던 최신 의학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600년 지나면서 그때 있었던 게 싹 없어졌겠지. 없어진 게 많이, 한 2, 30권을 의방유치를 보고 새로 그 책을 다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아, 내가 이걸 보고서, 야, 공룡 피를 빨아먹은 모기 그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기를 뽑아가지고 공룡을 새로 만든 거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방유치라는 책은 정말 세종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리 한글부터 많지만은 의학에서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거죠. 뒤에 뭐 잠깐 얘기를 진짜 넘어가면, 좀 감기나 공부로 많이 저도 관심 있는데 지금 처음 들으니까 그 얘기를 야,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진짜. 의방유치는 6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60년, 3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세종 때 만들었지만 출간을 못했습니다. 그걸 세조 쭉 있잖아요. 성종에 가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365권으로 기획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다시 자르고 해서 266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최고 학자들이 덤벼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교정 잘못했다, 오탈자 나왔다 이래가지고 원장도 맞고 많이 그랬어요. 와, 세조 이런 사람들이 뭐 아주 틀렸다고, 이거 왜 이렇게. 그러고 이제 성종 때 퍼블리시를 했는데 266권이니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총 30세트를 찍었어요. 근데 그 30세트 중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네, 퀴즈. 한 개. 한 개. 네. 어디에? 저 서울 규장가게. 몇 개? 좀 더 쓰세요. 더 쓰세요. 100권, 3개. 세 개. 여기 몇 개? 10개 정도. 10개 정도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일본에 있겠죠, 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하나도 없어졌어요. 조선 후기에는 이 의방유치 이야기에 뭐 이렇게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다 어디 간 거예요? 가등청정이 한 개 갖고 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가토 기고마사가 임진왜란 때 한지를 일본이 갖고 간 게 네.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현재 남아 있. 그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후기에 강화도 조약에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소유권 있는 거 일본이 그걸 보고 그거 저기 하다는 걸 잘 알아. 그래서 그거를 번각본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판각을 해서 거기서 많이 찍었어. 그 번각본 두 지를 우리나라하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고 축하한다고 그 중거래. 두 지를 우리한테 선물 줬어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보물이야, 보물. 아니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정말 그래서 나라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외교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질문 있습니다. 예. 동의보감은 현재도 사람들이 집에 갖다 놓고 혹시 막 어디 뭐 아프고 그러면 찾아봐가지고 현실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 의방유치의 내용도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한의사분들이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식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이런 거죠. 기초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가전제품이냐, 국가 어떤 뭐 포항제철이냐 이런 거의 차이죠. 집에서 쓸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세종의 기획은 그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 전 세계 의학 지식을 다 모아라 이거지. 진짜 세종대 야, 세종이 괜히 세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괜히 세종이 세종이 괜히 세종이 아니에요. 대왕이 그냥 대왕이 아니네요. 어.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탑 이렇게 얘기하면 세종, 이순신 이렇게 꼽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대에 근데 그게 세종이 특별한 인간으로 그 사람 혼자가 탁 튀어나가지고 부처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이어왔습니다. 이어왔어. 그래서 지금 의방유치가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거고 그 한자 거기- 한국어이라도 거기 이제 일본에 있는 그걸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마이크로필름 뽑아와가지고 그걸 세종대왕이 갖고 왔어. 그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인본도 지금 영인본. 출간이 안 됩니다. 그 워낙 많아가지고 어. 워낙 많아가지고 출간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갖고 있는 게 그걸 이제 프린트가 출력을 하면 출간인데 그렇게 뭐 저기가 임원 연구소에서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돈이 세죠. 국가의 돈을 받아야지. 예. 빨리 권 대표님이 IPO 하셔가지고 도네이션이 엄청 그러니까.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보감이 선조가 말이에요. 선조가 호준한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원칙. 너무 번잡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간추려라 하는 거하고 예방을 위주로 해라. 향약을 많이 써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호준이 그 전에 뭐 같이 어울려서 좀 하다가 나중에 혼자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천재적인 작품을 혼자서 그렇게 나라가 그죠? 난리 중에 했을까? 사실 뭐 난리 중에 하는 게 우리나라의 종특일 수도 있어요. 8만 대장경을 몽고 침입 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따져보면은 궁중에 있는 책 500권을 주면서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LLM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궁중에 있는 500권이 이 중에서 의방유치 266권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 LLM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대박인데. 왜 인간 LLM이 아니었을까? 예. 바로 바로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영문을 가져왔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그만큼 그 나온 거를 자기 스스로 다 컨트롤하고 야. 내용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네. 그래서 저게 세종대왕의 기획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세종대왕의 대표적 업적. 세종대왕 진짜 놀랍네요 진짜. 와.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왕궁에서 두 번째 말로 자식이 많잖아요. 예. 그 자식도 생산을 마쳤으려고 얼마나 바빴어. 그러네. 그게 걱정입니다. 그 위인들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정말. 근데 뭐 이거 보니까 교수님도 유인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가 마침 이게 나왔네요. 예,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지곡서당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도올서원에서 도올스님한테 방학 중에 이렇게 한 달씩 여는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10몇 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동신대, 한의대, 이 나주에 있는데 거기 갔고요. 나주에서 4년 동안 야, 하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카이스트에 들어갔군요. 아니, 그 이후에 로컬 한의원에서 침 놓고 그랬습니다. 한 3년 정도. 침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간 거는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들썩들썩한 게 황우석 줄기세포사. 아, 2005년쯤이었죠. 침 놓고 이렇게 그 원장님들끼리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 저녁 먹고 예, 환자들 뭐 어떻게 치료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들썩거리잖아 거기서. 예. 근데 이제 한의사들이 줄기세포를 뭐 알기를 하나 또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면 그냥 바로 막 지곡서당 가고. 아니 저 때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30 그때 한국의 평균 나이가 70 뭐 대 후반 이렇게 됐으니까 75세. 야,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나머지 반평생을 갈 건가? 아니, 아니면은 한의사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자기 영역을 이렇게 정한다는 거지. 아, 여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뭐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욕심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많은 그 공부를 한 동안 경제적 그러니까요. 누가 됐습니까? 부럽습니다. 근검절약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 적이 없이 조용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학위를 하고 이번에 제가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뒤에다가 감사의 말을 써놓은 걸 제가 한 번 더 새로 봤어요. 앞으로 찍소리 않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답을 몇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인님께 진짜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아까 뭐 잠깐 얘기했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는데 오동 오봉의 한국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체를 보면서 그게 뭐냐 하니까 5개의 봉우리 통일신라, 뭐 고려 중기, 세종대, 그리고 정조대,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한국 역사의 5개의 봉우리 뭐가 그리고 오동 5가지의 줄기 음. 과학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5가지 줄기 동의, 의학, 동산, 수학, 동농, 농업 동력. 농업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이게 벼농사 이렇게 한 개지 쭉 있잖아요. 아시아 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동강까지 돼요. 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벼농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최근에 그 몽골에 내용사 안 되는데요. 뭐 한국 사람 한국은 하죠. 만주에서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벼농사, 쌀을 주식으로 하고 쌀 어떻게든 저걸 해야 된다는 그걸로 이쪽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했는데 계속 축적이 돼서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하고 달라요. 동력, 역사는 천문이죠. 동력은 뭐겠습니까? 대동여 지도할 때 지도, 지리. 그 천문, 지리, 농업, 수학, 지도, 의학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이 기본적인 축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런 거를 상당 시기 이 앞선 때부터 어떤 중견 역할을 이렇게 해왔고 수입을 하면서도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동의보감 대표적인 겁니다. 중국을 다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동의보감을 어떻게 하나 구해볼까. 중국 안에서도 수십 번을 판각을 했습니다. 중국. 그리고 그때는 지적재산권 소유권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서문에다가 천하의 보물은 천하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지금 지적재산권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천하의 보물은 천하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퍼블리시를 했다고 동의보감. 그때 그 중국 그 주석인 짱쩌민 총리 있잖아요. 네. 강석풍당 짱쩌민 총리가 한국 네.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첫 화두가 동의보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옛날에 서로 이렇게 잘 했다.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는 동의보감 서문에 중국에는 남의와 북의가 있는데 그 남쪽 중국 화북 양자강 남쪽 위쪽 이게 전통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남북조라는 것도 있고 남의 북의가 있는데 우리도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의라고 불러도 합당하다.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동의보감이라고 쓴다고 해놨어요. 동의라는 말을 그때 처음 쓴 겁니다. 우리는 동의 너무 익숙한데
중국에 남이 부위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동의가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동의보감이라고 썼다고. 그러면 거기에 저 동의보감 중국에 판을 할 때 이것은 한국에서 지은 거다라고 명시돼 있나요? 그건 다 하죠. 그거는 아, 조선의 허준이 쓴 이렇게 다 아. 그거는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아까 역사의 단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역사의 맥락이라는 게 이게 너무 달라져서 지금식의 생각을 너무나 과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투사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영토를 그때 뭐 만주를 좀 수복했으면 어떨까? 고구려가 안 망했으면 어떨까?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상력으로. 근데 역사라는 거는 사실 이 낭만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거의 중력 법칙처럼 흐르는 거니까. 힘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성이. 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저것도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을 종주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번국으로 이렇게 나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그 시간 동안 똑같이 그렇게 이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엄청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는 거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최고야라고 얘기하고 조금 그러면 아유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랑 뭐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우리도 지금 잘 나가면 아유 한국에 우리가 K-팝 저기에서 우리가 문화의 1등이야라고 얘기를 막 하고 싶죠. 좀 안 되면 우리 원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음, 오봉오동의 한국화. 우리 땅과 우리 말의 힘, 우리 땅이라는 게 정말 아까 변호사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를 되게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작다. 우리가 작다. 작지 않습니다. 서유구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작지 않다고. 절대 작지 않다고. 그게 작은 나라면 중국이 순식간에 먹었지. 중국은 우리 그 토폴로지로 이렇게 이 지형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중국은 황하강 이쪽은 완전 평지입니다. 말이 달리면 그냥 쫙 가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압록강 넘어서부터 산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왜 라면이 왜 꼬글꼬글합니까? 같은 면적에다가 더 많이 때려 넣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꼬글꼬글한 거 다 펴놓으면은 중국 못지 않습니다. 화북 지방만 얘기하죠. 이거 새로운 접근이. 아니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넓혀보라고. 아, 라면 지리학 같은 느낌. 그리고 아이고 뭐, 독특한 독특한 녀석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변에 갯벌이나 저것도 다 우리 그 삶의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바다를 얘기하면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몽고가 크다, 카자흐스탄이다, 바다 없잖아. 그러네. 딱 갇혀 있어. 그럼 이 끝이가 금거는 못 넘어가.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장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요 금사에 이렇게 걸어가는 건 잘 걸어가죠. 옆에 이게 있으니까 잘 걸어가지. 네. 여기를 요 부분을 촥 해가지고 100m 절벽을 만들어. 네. 걸어가라 해보라고. 들들들 떨리겠지. 네. 면적은 똑같더라도 네.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느끼는 게. 아, 바다가 이렇게 넓게 있고 아무 지금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발을 쭉 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이런 나라를 가진 것하고 완전히 뭐 저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나라하고 같은 면적 그 숫자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뭐 좁은 데 살고 있지만 집도 크고 차도 크고 엄청나게 먹는 것도 잘 산다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신을 지배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맹지니까 맹지가 땅값이 전체 똑같은 게다가 10분이 난데 게다가 이 저 계절을 얘기하면은 우리 저 시간을 인지하는 얘기예요. 어릴 때 여러분 10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하고 40대, 50대, 60대 해가지고 10년 하고 어느 게 더 깁니까? 어릴 때. 비교할 수 없죠. 네. 누가 뭐 제곱하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짧아 보입니다. 같은 일이. 음. 우리나라 사계절 변화 폭이 어때요? 40도 가까이 내려갔다가 40도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철원 지방에서 저 북극에 저 가까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뭐 우리 차를 수출한다고 해서 아 여긴 추우니까 동절기 잘 견뎌됩니다 하니까 이쪽에서 예, 다 그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철원 지방에서 다 몰아봤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그러네요. 라면 북- 필이야 라면 있는 거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1년을 거치는데 추나 추동을 겪는 게 1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똑같은 1년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그 그래. 1년을 수십 년, 우리가 몇천 년 겪어왔다고 하면은 극과 극을 항상 겪는다는 거예요. 극과 극을. 그러면 낙동강에서 미군 전투할 때, 아, 그 한국인들 대신해서 미국인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죽은 시체를 빨리 치워주면 우리 들어가 싸우겠다고. 냄새가 그 여름에 부패하는 냄새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그거 치워주면 우리 들어가 싸우겠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같은 해 저 북한으로 올라가지고 장진호 전투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겠어? 한국에 대해서. 같은 해에 여름에 그냥 뭐 바로 옆에 죽은 그게 여름에 부패해서 막 그 시점에서 몇 달 뒤에 저 위에 올라갔더니 이건 요만해 텍사스보다 적은 나라에 올라갔더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장진호 전투가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 사람도 잊을 수 없는. 같은 땅덩어리 있으면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택배시면 진짜 잘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훈민정음 한자와 한글 뭐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강조한 사람이 그 소산 박대성이라는 사람. 한국의 산수에서 나온다. 한국의 어떤 예술 작품의 근거는 이 응축된 한국의 산수에서 나온다.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추나 추동, 산수의 공간. 러시아 사람 박노자 네. 그 한국 귀화해가지고 네. 지금 오슬로세요. 그분도 한국과 첫인상이 우리 산이 이렇게 라면처럼 생겼다고 꼬불꼬불 그게 자기한테 제일 그 인상 깊었다고. 우리는 맨날 여기 있으니까 우리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정말 그 좋은 현상입니다. 나가면 일단 비교는 되니까. 우리가 뭐 좋든 싫든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기본 세팅이 많이 다르구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안목질하고 모르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이게 다른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 건지 히브럴 아츠. 이건 제가 8학기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정원이고요. 학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 2, 3, 4학년 다 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처음에 물어보신 저 리버럴 아츠라는 강의가 많이 하고 있는 거냐고. 사실 여기 자율 전공학부 이런 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부터 그 이전부터 귀족들이 이렇게 많이 하던 거였고 지금도 뒤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고대 라틴의 아르테스 리브랄레스에서 유래됐다. 자유로운 인간 정신 발전을 위해서 폭넓은 학문. 지금 말하자면 인문, 자연, 예술, 체육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응용과학 뭐 이런 것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듯이. 예. 건지는 관악 이런 것처럼 전북대학교 안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별호로 아남 뭐 이런 것처럼 신촌 이런 것처럼 건지가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이게 하늘 건자에 그칠 지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의 지어지선도 생각나고 좀 그 누가 총장 선거 나갈 때 그거 가지고 제가 문구를 하나 써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셜 칼리지 미국에서 발달한 대학이 뭐 이런 이야기가 앞에 좀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전공이 다 칸막이가 있으니까
뭐 교양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좀 덜 저기 하고 여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일단 학점을 ABCD에 그레이드 안 합니다. 그냥 출석 체크만. 인기 제일 좋겠는데. 그리고 매주 새로운 사람이에요. 매주 아, 새로운. 15주가 있는데 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12분의 강사를 제가 섭외해서 불러서 2시간간 강의하고. 온라인 줌 강의도 합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중강이 없었는데 코로나 겹치면서 중강이 병행을 했어요. 네. 병행을 중강의만 했죠. 네. 그 새로 이제 원래로 돌아오면서 그냥 병행을 하도록 놔두자 이렇게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도 모실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뭐 몇 개만 했습니다. 24년 1학기. 이정모 관장님은 유명한 분이라서 네, 과천 유튜브 국립과학원에 TV에 분이 아주 재밌게 잘 하시고 카이스트의 바이오민 내공학과 정용 교수님 이렇게 또 놀당 이런 데서 저 연극 연출가거든요. 이분은 뭐 자기 연출 밑에 배웠을 때 김태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갔다고. 음. 물리학 뭐 총장님도 와서 한번 하고 정명현 소장님 향림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한문덕 목사님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도 사실 지곡사당 후배예요. 음. 대단하죠. 그 신학대학 나오면서도 예, 너무 재밌겠어요. 예. 외국인 제가 제일 사실 많이 배운 것 지금 같아요. 윤성훈 교수 저기 계시군요. 윤성원 교수님도 왔어요. 한국고전번역원의 승정원 일기 번역 담당 팀장. 와. 남극이 부른다. 이 박수면 본부장은 지금 뭐 과학 유튜브 이런데 참석 저기로 많이 나옵니다. 3프로 TV에도 나오고. 이게 최필수 교수도 3프로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런 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은 엄청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질문도 잘 하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 오신 분들이 야, 학생들이 정말 잘 듣는다고. 그런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네, 정말 잘 들어요. 그 제가 요 대가들 사이 이겨가지고 저도 한번 했는데 그저 이 아까 그냥 성적은 안 매기는데 끝나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감상문을 반드시 올려야지 출석이 완료가 돼요. 음. 근데 그거를 귀찮지 않게 학생들이 올리면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한 게 자기는 도움 다 많이 됐다. 그냥 안 흘려 듣고 뭐라도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업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인턴으로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관심 막 이거 받고 질문도 하고 이런 학생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학기 이때 뭐 이런 인공지능도 그때 한번 하게 규장각에 있는 분들 제일 많이 온 분들이 이분이에요. 한류 음악 국악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직접 강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실행도 하고 여기 제 유튜브에 쇼츠에 그분의 생황 연주를 살짝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생황이라는 연주를 학생들이 처음 들었거든.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생황은 이 두 옥타브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연주한 사람이 별 적이 아닌데도 준비를 엄청 하게 하고 오시고 때로는 한 분을 더 대동을 해와가지고 생황의 국가대표 연주자들 불러왔다. 사실 학교에서는 대접을 그만큼 못하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명한 분 한번 불러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뺀지 말자. 한번 부르는데 우리 한 학기 전체를 다 줘야겠다. 욕심을 더 안 내기로 했습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권 대표 저 같은 권 대표님을 경우는 빨리 오세요 저 하면 RPO를 그냥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 1조짜리 만들어야 돼, 1조짜리. 요거는 요번 1학기 때 우리 신동원 교수님도 한번 부르고 우리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인데 여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야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제주대 국문학과 이 김세미오 이분도 서당 후배인데 이분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시를 쓰고 이렇게 작품 찍어서 바로 주고 이런. 야.
우리 연구소에 그 받고 그걸 딱 걸어 놓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그 자기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 강의가 사실 그냥 일반 지식 그뭐 유튜브 다 있으니까 네. 학생들 별로 감 못 받고 진짜 좋은 예. 아주 좋은 예, 강좌 하여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8학기인데 하여튼 수강 신청 계속 150명 계속 불러 차고 있습니다. 음. 실제 연주와 함께하는 그리고 뭐 사학과, 철학과 또 요분이 이제 에이피트 바이오 이분이 이제 벤처기업 CEO죠. 이분이 와서도 아주 정말 여기 저 전북 얘기 좋다고. 거기 보면은 덕진공원도 있고 그 한옥 캠퍼스가 있어서 군데군데 볼 게 많거든요. 가서 차 마시고. 그 이제 다음 이제 요번 학기 절반 하고 이제 요 뒤에 남았고 권건우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동서문명의 인간과 AI 저 제목은 제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좀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계속 그냥 밀고 가서 잘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잘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또 더 활발하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앞으로도 이 뒤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3빌리언 CSO는 저하고 카이스트에서 실험실에 같이 있으면서 그 조금 뒤에 있지만 한의학 정보를 이용한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3빌리언이라는 게 혹시 무슨 적인지 30, 예, 30억, 30억, 어. 30억 불. 인간 DNA 염기쌍이 ATGC라고 하는 그게 30억 개라고. 아, 그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상당히 잘 크고 있는 자기 밑에 20명이 있다더라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2개가 서로 다른 강의지만 무관해 보이지만 혹시 그거를 같은 지평에 올려서 한번 비교해 보라. 그리고 비근한 주변의 사례를 끌어와서 궁극적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모든 생명 활동의 공통점 그리고 vs 인간만의 특별한 가치 이거 한번 비교해 보라. 수천 년 전 도달한 인간 지성의 성취와 지금 현 시대 수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놓고 오버랩 시켜보라. 인문, 경제 이런 걸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라. 학기 소감 저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강의를 규칙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후배에게 한 번쯤 꼭 들으면 좋을수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외 교수들이 초청되는 그날까지 이 강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민과 하여튼 누가 우리 김태윤 박사님 실컷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거기서 근데 이게 줌으로 하면 되고 줌. 그게 한 학기 전에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줌으로 지금 세팅하시면 돼요. 다음 그 학기 거. 김태윤 박사님 학글 날 전후해서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그때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또 현장에 있어야지 또 그 150명간은 저걸 해야 되니까. 아, 줌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여튼 기회를 한번 보고 제가 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사양을 하지 마십시오. 박수 한번 주시고 미리. 아니 근데 월요일 날 우리 전북대 강의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전체 메일에 다 왔던데 저도 봤습니다. 예. 대학원 특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반응이 나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9월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 이제 뭔가 역사가 이제 막 이어지는 거죠. 인공지능 서해 태극권을 제가 같이 하라고 그거 왜 근데 저렇게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얘기고 본인 했잖아. 아, 네. 본인 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라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되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뭐 이런저런 했지만 여기 있던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막 그게 합의가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합의가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 정도까지 스톱 해놓고 스톱 해놓는 거지. 제가 너는 이거 하고 했으니까 야 융합적으로 뭐 잘 되겠다. 택도 없는 얘기죠. 내 안에서 그냥 막 혼란스럽고 논쟁하고 그러고 맙니다. 근데 그런 걸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하게 되면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나아지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자. 어제 얘기 따로 하고 오늘 얘기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이런 형식의 강의가 없어서 새로운 경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뜻이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강의를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강의가 자연스럽게 그 저희도 줌을 하기 때문에 줌 녹화 같은 것도 해놓거든요. 그냥 이렇게 녹화하면 돼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했으니까 뭐 저장하는 식으로. 근데 언젠가는 이제 처음부터라도 저걸 좀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뭔가 퍼블리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더 뭐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보고서 강의 뭐 그 녹화를 다 한 건 아니지만 강의 최소한 저 강의안이나 학생들 뭐 감상이나 내가 보고 들은 거나 이런 것만 이렇게 자료를 좀 넣어가지고 해도 훌륭하게 해내더라고. 그거를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한 걸 보냈더니 아침에 잠을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전화해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IT를 했고 이제 한 35년 동안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저 스타트를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근데 이쪽 가가지고 AI 얘기하면 뭐 잘 관심 없고 또 AI 할 때 이쪽 얘기하면 전문성 떨어져 보인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오늘 토요일 오후에는 AI나 IT, DB 소리를 좀 저거 할까요? 그 소리를 이거 좀 드릴까? 이거 저거- 드릴까? 아니 저기 마이크 켜면 돼요. 아. 아니 여기 마이크 켜면 돼 여기 마이크. 아니 사실 그래서 이제 이제 IT 그룹에서는 제가 IT 얘기만 하고 저 또 이제 토요일 오전에 제가 서예 태우고 뭐 그림 요즘에 막 또 우리 중문학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이 두 개 같이 해보라 해갖고 이게 될라나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거는 그거를 이제 제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강의 내용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양쪽 강의를 많이 오랫동안 따로따로 많이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자료를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했는지 제가 이거 했는지 아침에 제가 제 강의를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AI가 만들어줬어요. 그 강의를 듣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개를 같이 얘기한 건 처음이었고 사람이 하면은 약간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좀 오래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뭐로 하셨는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보다 제가 했어요. 그 카톡방에 남아있는데 3배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두서없이 요약 정리했다. 이거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구글 노트북 LM을 가지고 우리 전종욱의 사통팔달이라는 그 유튜브를 점점 근데 그 품질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지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AI 시대 때 사람이 AI 시대 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진짜 본인의 우리 정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가 좀 저만큼 헷갈리는 분이잖아요. 근데 일단 문명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문명학자로서 지금 한 30, 40년 해오신 이거를 막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 힘든데 이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AI 대표적 서비스를 가지고 정 교수님의 콘텐츠를 AI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AI 시대 때 대표적인 진짜 사례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고 또 정 교수님이 뭐 본인의 콘텐츠는 자신 있으니까 이 구글 노트북 LM의 사용법 이런 거는 다른 여기 다 이제 여기 식약 전문가시고 태권도 전문가시고 뭐 전문가시니까 이거 활용해서 콘텐츠를 이렇게 활용해라. 이거 진짜 좋은 의미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형이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아 조금 전에 전종욱님의 사통팔달 지식 다했어. 여러분 오늘 수강하시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 광고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느낀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제 논문을 지금 기억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도 넣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걸 얘기했구나. 새로 복습도 하고 복습할 뿐더러 내용을 내가 생각 못했던 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제 스스로도 느낀다는 거죠. 그게 강연도 넘어서 논문이라는 걸 엄정하게 쓴 거 아닙니까? 저기 한 건데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하고 내가 내 논문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연구 기록, 아카이빙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이거를 더 확장시킬 방법도 충분히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뭐 아직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확장하는데도 이게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해놓은 거를 조금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인데 그 유튜브로 저장을 하면은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시간, 장소, 사람의 구애 없이 넓혀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더 잘 아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진행하는 히스토리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우리 권 대표는 잘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올려놓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저게 뭐냐 하고 좀 웃었죠. 아, 예, 예. 아무 저거 없이 말만 이렇게 나오는 초기 상태였습니다. 원시 시대였죠. 옛날에 그 처음에 이렇게 하셨을 때는 우리 옛날에 왜 그 TV에 화면 조정 그 화면 그거 막 나오고 뭐 뒤에 목소리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은 전화로 했는가 아니면 그거 했는가 아니 요즘 시대에 이래가지고 유튜브 누가 보겠냐고 제가 약간은 핀잔을 좀 드렸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저도 가서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 이미지를 넣는 거를 또 했고요. 자막을 넣는 걸 했고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괴로울 때는 괴롭더라고.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정도 거기 홀랑 매달릴 때가 있어. 근데 그냥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돈 준다고 안 했을 텐데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안 돼가지고 남이 잘 알면은 예. 네.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번역 AI로 또 다른 이야기고 얘가 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번역 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는데 100%는 안 되고요. 그거를 저기 하려고 하면 뭐 주석을 단다거나 뭐 다른 게 찾아봐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넣는다거나 그리고 의방유치라고 지금 남아있는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의방유치 원본 자체의 글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타가 있을 본문서로 수 있다.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조정하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이라는 게 그냥 지금 현재 저기하고 달리 600년 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움은 받습니다. 그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가지고 참고를 해요. 참고를. 나는 요렇게 했는데 얘가 요렇게 했다. 어느 게 더 나을까 하고 심지어 이제 제미나이하고 챗GPT가 같이 놓고 얘가 좀 더 낫네, 얘가 좀 낫네. 한시를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걸 놓고서 같이 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 번역하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도 지금은 그걸 참고를 해요. 제일 좋은 연구들인 건데 심지어 초설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정 부분 참고합니다. 예, 이렇게 가고, 뭐, 이건 앞에 쭉, 확장을 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우리 가족 얘기 뭐 이런 것부터 하다가, 강의, 요약, 논문 콘텐츠 하고, 지금은 딥 리서치라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논문을 쓸 때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주제를 공부하고 싶은 걸 쓰고, 거기에서 나온 학술 보고서를 놓고서 다시 이 노트북 LM을 사용해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어떤 분야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갈 때 제가 말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의 척후병. 저 앞에 공략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내가 먼저 본대를 끌고 나가기 뭐 하니까 야, 너 가서 어떤 거 저게 동태를 한번 살펴봐 와. 척후병처럼 나가가지고 뭐가 있고 딱 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 엄청 좋지 않습니까? 지식의 척후병으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겠다.
생각까지 가 있고. 타 유튜브 방송이나 강의, 지금 최근에 올린 게는 불교 관련해서 동국대 김성철 교수님의 생애 마지막 불교 강의해서 12개 강의하고 저 다 들었습니다. 그거. 들었는데 그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다시 좀 정리해서 그 나름대로 좀 저걸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근데 그게 막 한 번 할 때마다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들으면은 엄청 많으니까. 물론 또 잘 아는 사람이 모르지만 그 강의, 전문적인 강의 처음 들으면은 잘 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링크를 걸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이거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걸 올리니까 사실은 그 얘기도 했구나. 우리 저 논문 쓰면서 전화하면서 이거 프롬프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내가 장담을 못 한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아니야. 새로 프롬프팅을 해서 또 내고 이게 그 고려청자 만드는 장인들이 가마솥에 넣었잖아요. 나 보잖아. 땡땡 쳐고 소리가 제대로 나면은 넣고 아니면 깨버리기는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결과를 모릅니다만은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모든 손을 안 거쳤다고 해가지고 비판적일 수 있잖아요.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얘한테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검색하고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력이 있어. 다. 검색하는 것도 예전에 제가 뭐 들은 얘기라서 자꾸 뭐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한평생 그 연구 논문을 정리하신 교수님이 옛날에 그 도서 카드 카탈로그를 쫙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걸 수천 장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 한평생 연구에 요긴한 결과물이야.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노년의 막판에 뭘 봤냐면 엑셀을 보셨어요. 엑셀을 보신 거예요. 거기에 쫙 수만 개까지도 있고 탁 치니까 그냥 쫙 드러나는 걸 보고 네. 자기 들고 있던 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뭐 그분이 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분은 한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고. 근데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중력 얘기 다 했지만 물리 법칙이고 이게 발전의 방향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한 사람을 이렇게 누구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노자의 저기도 같이 천지는 불인하다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음. 첨단 과학과 고대 문명까지 다 확대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하여튼 그 노벨상 받은 노벨 생리의학상 이야기도 올려놨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갑골문 이쪽을 저기 하고 있는데 갑골문은 사실은 당국대 고대 문명 연구소에서 저기 하는 거를 제가 1차, 2차까지 들었습니다. 다 수료를 하고 있고 그건 뭐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더 쉽게 좀 할 수 있는 거고. 당국대 고대 문명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뭐 서당 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얘기 비슷합니다. 강의한 논문 입력하고 채팅식으로 질문 답변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 질문 답변한 걸 다시 묶어가지고 또 다시 메모를 올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얘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것까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하면은 좋은 답변을 한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자 뭐 여자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묶고 답하면 진행되는데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기본 세팅이더라고요. 기본 세팅. 기본 세팅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다시 올린 게 나노 바나나라는 게 추가돼가지고 아예 동영상 형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동영상이야. 거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기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는 걸 같은 주제로 2개를 생산해줘요. 사실 2개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이게 뒤에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저걸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 노트북 엘리멘 이제
자기 소스를 올리는 게 있고 대화하는 게 있고 스튜디오가 있어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올리는 건 내 소스를 올리는 거고 채팅하는 데는 너하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하면은 그 내용을 더 잘 파악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 스튜디오예요. 나오는 게 6가지 탭이 있더라고. 그게 하나가 마인드맵 해서 이게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이런 거를 쫙 이렇게 해주더라고. 단원, 목차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오버뷰가 이제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기업 이게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서로도 만들어져요. 파일로. 그 다음에 퀴즈도 있어. 퀴즈가 이거 하나면 이제 2개가 있어요. 퀴즈가 2가지 형식으로 있어. 비교적 짧게 하는 10개 정도 내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수십 개로 이렇게 나와서 계속 그 주관식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시험 문제도 있던데. 시험 문제로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그건 조정할 수 있더라고. 고난이도, 중난이도, 저난이도 이렇게 조절도 가능. 그 제가 올려놓고 제가 풀어보면 12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맞춰요. 아니 제가 근데 올려놓고. 그 AI 서비스가 보통 보면 약간 그 프리 버전은 조금 뭐 이렇게 하다 하고 조금 뭐 쓸만하면은 저 뭐 $20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료 버전 쓰고 계신 거죠? 아니요. 다 무료예요? 유료 버전 쓰고 어떤 계신 거, 거예요? LM. 뭐 저는 그 이전부터 이거 하기 전부터 제미나이는 프로로 썼습니다. 아, 네. 제미나이 프로 쓰면 이거 구글하고 LM 자동입니다. 그거.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제미나이 안 쓰면은 얘는 안 되나요? 요 자체는 무료예요. 근데 뭐 그 제한이 있을 겁니다. 얼마 쓴다, 된다. 제가 그걸 처음 하면 그 컨텐츠 5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거 개수 그러면 제한이 이제 있어요. 돈에 얼마나 차지하면은 그 개수가 늘어나고 최대한 300개나 뭐 이거 유로 쓰고 있는데 이거 바꿔 타야 되겠네. 갈아탈 수면 좋죠. 이거 쓰기 위해서는. 근데 갈아타면 챗GPT도 들어보니까 유료에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이제 노트북 요거가 특별하니까 여기 저도- 월한 10,000원 몇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3만 원. 3만 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조금 작은 거 했고 여기 교수님 돈을 잘 버시니까 정말 좋은 거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걸 하면서 제가 아까 그 무료 버전을 자막 넣는 것도 그렇고 영상 만드는 것도 무료 버전 쓰는데 한 개 딱 그렇죠. 걸리면 제가 지금 안 되는 50개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유료를 많이 썼어요. 한 5개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고 다 끊었어요, 나중에는. 아니, 그게 다 그렇게,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물어보다가도 네. 사실은 재미나이도 뭐 어떤 생각 때문에 야, 이거 울트라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걔가 권하더라고, 그렇게.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게 그건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 그 완전 집에서 쫓겨나. 아니 뭘 하다 보면 계속 낚시가 와요, 낚시가. 그 쓰다 보면은 낚시가 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걔한테 직접 내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요렇게 딱딱 걸어놓고 또 돈 쓰게 만들고 쓰고 니들 이래 가도 되겠냐고. 내가 무슨 돈 저기 하는 기계냐고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나도 또 뭐 사과를 하고 그랬어. 그런데 돈을 내라 그래. 아니 뭐 그 다음부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 AI와의 협동의 어떤 좌절 뭐 이런 것도 올려놨거든요. 네. 제가 AI 신약 개발 프로그램 이런 거에 더 이제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엄청 얘기하고 얘도 뭐 나하고 완전히 결합을 해가지고 역사를 바꿀 수 있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빠져가지고 야 정말 이제 다르겠다고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특허도 있고 뭐 논문도 있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가 정말 잘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실제 못하는 걸 한다고 자꾸 얘기해. 그래야 자꾸 자기 시스템을 쓰니까. 그 무료 모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30만 원짜리는 가끔 한 달 썼다가 또 참았다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 또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그러니까 그 30만 원짜리 차이 나나요? 저희 회사에서도 30만 원짜리 쓰는데 그 정말 질이 좋아요. 좋긴 좋아요. 근데 계속 쓸 수 없으니까 프로젝트 할 때만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쓰고 끝나면 해지하고 뭐 이런 정도. 예. 네.
이거 똑같은 약간 이건 추가 요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저기 한대요. 그 이건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고 제가 콘텐츠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콘텐츠는 그 안에 몇 개 있지만 조금 이건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그냥 흘려 들었어도 좋은 내용인데 저는 제가 그 운동에 참석한 여기서 고민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저는 이제 지금 꽂혀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게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문이 뭘까? 문. 저를 부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참여도를 높이려고 지금 일신을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유구의 자연경. 자연경. 그 인대천공. 이거는 원래 주례에 나오는 말이고 서경에 나오는 말이고 그런데 원래 말은 천공, 인기, 대지 이런 말인데 제가 내자로 이렇게 뭐 같은 뜻으로. 그 서유구 했던 말 종류, 통선불지도. 말이 좀 어렵죠? 육아를 종주로 하고 종주로 삼고 더 높이고 중심으로 삼고 통은 통합한다. 선교, 불교를 통합한다. 최치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불선 통합. 서유구 얘기 똑같은 얘기. 훈민정음하고 임원경제하고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공통의 고리.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좁았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그 좁은 사람들이 저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저 서유고 한 말인데 성인의 박학다식의 대의로 볼 때 자기 주변 사람 얘기입니다. 지금 당대 지금의 어떤 형편없는 이런 무지는 용납하기 어렵다. 성인이라는 것 자체가 박학다식하다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다식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지금 의방유치, 동국 여지승란, 동의보감, 임원경제지, 오주 연문 장전상구 엄청난 책들이거든요. 엄청난. 그 규모나 포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저런 책을 낼 것인가. 전지박학이라고 했습니다. 전지박학. 이 최석정이라고 아까 그 수학 얘기한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 수학자. 영의정을 8번이나 했더라고요. 영의정을 8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군자 치 일물지 불격이야. 군자는 마지막 한 가지라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마지막 한 톨까지 싸그리 다 이해를 하고 다 파악을 해야지 성에 찬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학 학자들 문집에 타수의 저런 말들이 여러 개를 봤어요, 제가. 어떤 저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통을 위에 서 있다니까. 마지막 하나를 그냥 저거는 뭐 이렇게 관로 밖에 내놓고 이런 거를 학자의 수치다 이거지. 우리 교수님을 저 방송국으로 보내서 대국민 뭐 오늘 제가 담화잖아요. 담화문을 좀 발표해줘. 아니 좀 뭔가 이게 좀 방송이라도 좀 선전해서 네, 뭔가 한국어 이게 얘기 좀 해주세요.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이거 알려져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이 의산문답이라는 거 쓰고 주해수용 이게 수학책이에요, 수학책. 주해수용. 거기다가 산법은 본성을 길러주고 지혜를 북돋는다. 산법이 본성을 길러주고 지혜를 북돋는다. 소도 이 산법이라는 게 작은 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작은 도를 보고서 큰 도를 깨닫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을 통해서든 소도를 통해서 큰 도를 깨달으는 그 경로만 다를 뿐이지 마지막에 도달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산을 오르는 게 요 통로를 오르나 저 통로를 마지막에 대도를 보는 거, 마지막 공원에서 일망무제를 겪는 거는 다 똑같다고. 이몽경제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할 만하죠. 어? 농사부터 시작해서 곡물 농사, 채소 농사, 화훼 농사, 과일 농사, 나무 농사, 의류 만들기, 천문학, 축산, 양어, 어로, 음식, 술, 발효, 공예, 예방의학,
치료의학, 반원상제, 음악, 서예, 회화, 수학, 미학, 그리고 모든 문화, 교양생활, 전국의 직위, 좋은 터잡기, 상업활동, 재테크. 옛날에는 몇 개만 있었는데 이제 다 출간이 돼서 고동색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실 조선 후기 넘어오면서 약간 공업 서구가 했던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뭐가 들어갔으면? 이게 공업의 공업 저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예. 좀 뭔가 좀 중요시해서 국가가 좀 관여하고 했으면 그쵸. 좀 더 뭐 나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저기 안에서도 서유가 엄청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엄청 우리가 상상하기 넘는 과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조정에 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죠. 근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물리 법칙이라니까요. 물리법칙이다. 예. 인재지가 그 동의보감보다 더 이렇게 더 크죠. 네. 내용을 포함한 네, 200년 뒤에 나오는 거라 동의보감을 거의 다 포함하고 거기보다 조금 더 뒤에 저 다이아그램으로 표현된 게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인문경제 전체 의학 파트가 인재지 보양지가 절반입니다. 딱 절. 16개 중에 2개, 그러니까 하나가 거의 40%가 넘고 양생까지 포함, 예방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50%예요. 전종욱 교수님께서 그 보양지와 인재지 번역을 주도하신 거죠? 네, 박수. 네. 아이고 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저 보양지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저게 나온 보양지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지금 시기에 한의학을 배운 거하고 뭔가 이렇게 상통되는 게 많이 많이 하죠. 되는 지금의 그런 뭐 건 한의학은 지금도 동의보감을 주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할 것이지만 갑골문이 3,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문하는 사람이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3,000년 전에 만든 글자인데 지금 한의학을 좀 익힌 사람은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학도 이제 수술하는 기술도 쭉 발전을 하듯이 그 당시 저기에서 연구하거나 낸 것들이 지금의 어떤 그런 한의학과 합해서 얘기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한나라의 때 남아있는 이따가 그림도 나올 텐데 그런 어떤 보인 양생 이런 게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2000년, 3000년의 연속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라는 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발전된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건 많이 알아듣고 있고 그 부분에 잘 모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번역하다가 한의학이 필요해서 한의 의사가 되신 겁니까? 혹시? 이게 순서를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태동 고전 이후에 한의들 그렇죠. 예, 이후에 태동 이후에 그러니까 한학 이후에 한의들 들어갔어요. 한의학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한학 안에 어떤 이야기하면 법칙, 더 이게 정밀한 메커니즘이 한의학 속에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철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있었던가요? 실제로 있던가요? 머릿속에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다시 또 카이스트에 간 거고. 그거 계속 싸우고 있다니까. 뭐 많이 영향을 받았죠. 실제로 배웠으니까. 이 허실 겸양 아까 뭐 전체를 다 이렇게 허실 겸양 이게 거기 나옵니다. 예원지라는데 뭐 다른 거 떠나서 이 어떤 모든 사물을 기를 때는 허가 있고 난 다음에 실을 기르는 것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에 치우칠 수 없다. 허를 기르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실을 기르는 게 온전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실을 겸양해야지 내가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양허는 바로 양실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데 그 이 양허 양실이라는 말이 노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집을 만드는데 말이에요. 실지용. 집의 용도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호유, 요거는 문이고 요거 창문이에요. 문과 창문을 뚫어요. 착 해서 밝게. 조명을 밝게 조명을 확보한다는 말입니다. 착호유 이위명 당기무유실지용 그 무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로 이 실의 용도가 있다면 뚫어놨으니까 뻥 뚫린 거 아닙니까?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기에 실제로 용도가 있다고. 집의 용도는 문과 창문 여기에서 조명을 비춰주고 통도 이 공기가 통해야지 여기 살 수가 있지. 꽉 막아놓으면 이거 꽉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이 창문과 문을 뚫어놓고 이 안을 비워놔야지 이 집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의 용도가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아까 혀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네. 혀를 길러준다. 아, 혀를 길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거하고 저거하고는 약간 어떤 그거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네. 가리키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거는 잘하는 걸 더 잘한다, 못하는 걸 배운다. 못하는 거는 가심을 좀 두지 말고 어. 잘하는 것을 더 잘해서 어.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그래야 그거는 이 허시를 이렇게 개념을 바꿔서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도 요 얘기하고는 약간 좀 다른 차원입니까? 그래서 노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엊그제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서 우리는 생각해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노자하고 불교를 엄청 배척하고 막 난리잖아요. 북시잡변하고 막 탄압하고 타도하고. 근데 방금 얘기한 거기 자연스럽게 노자를 인용하면서 혀를 기르라고. 근데 이게 이 지도가 뭡니까? 대한민국과 중국 그거 아닌가요? 역사 시간에 안 나왔나요? 이게 뭡니까? 통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1402년 조선 초기에 만든 세계 지도예요. 아, 세계 지도예요? 음. 와. 저 아프리카 보이잖아요. 인도인가? 저 왼쪽에 거기 있는 게 아프리카인가? 조선이 엄청 크네. 더 이제 써놨으니까 좀 더. 통일강리 역대 국도 중국 지도 조선이 왕조 있고 역대 수도를 이렇게 넣어. 이게 1402년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걸 떠나서 조선 지도는 나름 엄청 뭐 이미지가 있죠. 그냥. 여기가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인도도 저기 있고 나일강이 표시되어 있고 지중해, 로마, 아이가 스리랑카. 일본. 이 지도도 우리나라는 없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와. 일본에서 아주 귀하게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귀하게 그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저기가 있다. 이것도 판본이 이거 말고도 있어서 일본이 여기 이상한데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이게 1402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건 1492년이죠. 그러네요. 그때 뭐 바스코 다가마의 희망봉도 돌고 대서양도 건너고 해서 그때는 세계 지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1402년이니까 그보다 전이라고. 1402년 그러니까 우리 대서양 대항해 시대 이전에 초네. 존재하는 세계 지도로서는 20세기 초에 시카고에 있는 이 지도 관련 학회에서 세계 학회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지도라는 것이 공인이 됐습니다. 와. 미국으로 발견되지 않는 지도. 그러니까. 근데 이때 유럽에 있는 지도에는 이 아프리카가 전체로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을 못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봉 건너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못 왔다. 저거는 조선이 그린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 수입해가지고 그렸을까요? 그 얘기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아, 네. 제가 까막눈이라 가지고. 이게 조선 초기에 양촌 권근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썼고요. 물론 지도를 제작한 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유럽에 로마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얼른 보이지만 도시 이름이 약 5,00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해독이 된 게 한 3,000개 정도 되고요. 언제쯤 시대냐 하면 13세기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 제국의
그걸로 이 동서저기를 하면서 그 정보가 다 수합되고 그게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남아서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밑에 있는 서문을 확대시킨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불출호이 지천하야. 불출호이 지천하야. 이게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권근의 설명, 가히 불출호이 지천하야. 그러니까 여기에 쭉 이렇게 중국에 있는 좋은 지도 2개를 받고 우리나라의 지도를 집어넣고 마침 일본 사신이 일본 지도까지 보내와서 그걸 다 합쳤다고 해요. 누가 합쳤냐고 이름 다 있습니다. 여기. 좌이정, 우이정하고 이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기를 제왕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천하를 손바닥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천문도하고 이 세계 지도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었어요. 천문도에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도 권근의 서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개창이 하늘을 새롭게 정하고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완전히 이 전체를 다 자기 안에 아우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걸 보면 불출호의 지천하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좌의정 김사형, 우의정 이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실무는 검상 벼슬을 가진 이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도 여기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중국 지도에 성교 광피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스러운 가르침이 널리 이렇게 입힌다. 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가 천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천자들이. 천자의 혜택을 지구 만방에 떨친다 이런 말이에요. 광피사표 화금만방. 근데 저게 우리나라 광화문에 그대로 있는 말이에요, 저게. 광화문 있죠, 광화문. 광화문이 딱 요거거든요. 광피사표, 사해, 사표, 화금만방. 사해라고 됩니다, 사표라는 거. 그래서 저거 우리나라 조선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고구려 같은 그런 걸 못하고 명나라 4대나 하고 600년을 그렇게 살다가 겨우 나라 망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저거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거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약간 안 좋은 그건 이제 뭐 일제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자 이거지. 이런 이야기. 광화문이라는 게 그렇게 있고 광화문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있고 조선 초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경복궁의 대문에 그런 얘기를 써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그 얘기 중에 이 부침이 있다고 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간판이 바뀐 적은 없어요. 광피사표. 자, 이런 걸 보면서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공께서 이 지도에 얼마나 아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매우 정성을 들인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계와 포부가 얼마나 큰지 알만하다. 이 세계 지도를 보고서 서문을 쓴 권근이 이 정성 두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한 거죠. 정성 써놨잖아요. 김사형, 이문. 야, 감탄하네. 우리나라 지도를 추구하고 일본 정부를 추구해 새로운 지도를 말해요. 정연하고 보기에도 좋아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지도를
보고 지역의 몰고 가고 온 지역을 다 아는 것은 군주의 다스림에 큰 보탬이 되는 법이다. 그랬잖아요. 제왕이 이 세계 지도를 갖고 있어야지 통치에 얼마나 좋은 툴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것도 이거하고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음. 응?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는 비서. 비서가 언제든지 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 권근이 이 지도를 보고 느꼈던 거하고도 일부 통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 지도가 지금은 AI LLM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광화문 얘기했죠. 광화문 방금 얘기했고. 제가 얼마 전에 하급만방. 전주 서해 비엔날레 갔더니 광개토 대왕비 사면을 이렇게 써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이겁니다. 광개토 대왕 올려놓은 거. 제가 이거 한참 보고 있다가 이걸 봤어요. 광개토 대왕이 영락대왕이잖아요. 영락대왕. 영락대왕, 은택,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황천, 위무, 진피, 사해라고 써놨더라고. 이거 며칠 전에 본 거예요. 조선 초만 그런 게 아니라 광개토 대왕 때도 광개토 대왕비에 영락대왕의 은택이 사해에 떨치고 위무가 만방에 떨친다는 이야기를 저 천자가 하는 말이에요. 천자가 하는 말. 천자문에 나와요. 천자문에. 천자가 똑같은 말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중국의 제왕이 황제가 하는 말이고 그 천자문에 나오는 건 이제 주나라 문왕 무왕이 하는 말로 화급 만방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를 여기 똑같아요. 영락대왕, 은택, 뭐 황천에 미치고 여기 사해에 미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있는 얘기. 이거요? 이거는 별도의 이야기고 옆에 그냥 도장 같은 거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같이 찍어. 그거는 우연히 같은 작품이 옆에 있어서 그런 보통 그 우리나라 그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걸 약간 좋은 말로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랬지 포장해서 이렇게 좀 적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사적인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천 몇백 년 동안 그쪽에 가장 큰 적이고 네. 광화문만 하더라도 그 제일 대궐 앞에 그렇게 써놓은 건데 그걸 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응?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앙에 간판으로 그려놓고 이거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해놓은 건데 광개통 대왕비에 있는 전 게다가 고려 광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준풍이라는 연호 황제 황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스스로. 개성을 황도라 그러고 본인은 황제라 그러고 칭제 건원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 지워가지고 세면으로 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백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없어지고. 제가 그 얘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저 지운 게 저게 지웠다는 거니까 여기에. 저 자리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 그 말이겠네요. 그거는 저기 이야기 뭐 길어지고 아까 전에 우리 정 교수님이 스승이라고 나왔던 그 한복 입은 청명 임창 선생님이 이거를 번역한 권위자죠. 청명 임창 선생님이 금성문. 당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비석 발견되면 즉각 그 청명 쌤이 보고되고 관련해서 연구에 이진자였어요.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래서 저기도 아까 지금 허실 겸양 얘기도 오관구열 5가지 감각기관이 모두 다 기쁘게 충족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치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말을 서유구는 정신과 육체 이걸 다 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허실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이 감관이라는 것도 이목구부일 때 구가 이제 먹는 거니까 몸의 어떤 물질적인 건강과 관련된 이, 목 이런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거잖아요. 음악, 미술, 소리. 저거는 이목은 또 다 다른 말로 견문입니다. 견문. 견식이죠, 견식. 그래서 하나만 기르고 다른 쪽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관구열, 허실 겸양 어느 하나도 저기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정말 풍요롭고 온전하고 잘 살아야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가장 큰 효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은 사실상 여기서 하늘과 땅이죠. 천지 부모라고. 천지 부모라고. 이게 제가 이거 어릴 때 한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생물 때 배우고 이제 발생 얘기하고 수정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배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집에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럴 리가 있겠냐. 사람이라면 천지운기로 난다는 건데 그러더라고. 아, 역시. 내가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역시 어머님의 지혜로서 길러진 우리 교수님이시네. 그래서 서유구가 이렇게 뭐 우리 도덕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 살고 최상으로 해피하게 사는 거 그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천지에 대한 최상의 효도라고 그랬다고. 이런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막, 막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막 저기 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잘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는 모든 감각기관이 다 기쁜 것. 최수의 석가산 폭포에 보면은 물 폭포를 집에 만들어 놨더니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입맛에도 좋고 먹게 되니까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즐겁게 해주는구나 이런 얘기. 다 연결이 되더라고. 임원경제지의 시스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허실겸양 오광구열 천공 하늘과 사람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로 더 우월하게 이렇게 내두질 않아요. 아까 뭐 천지 부모라고 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을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하늘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통해서 하늘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천지인이라는 게. 성과 이 자연과 성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우리 유교 아까 사서삼경이라는 것도 사서삼경 성인들의 말씀인데 성인들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더 앞선 거는 자연경 아니냐. 이 얘기가 서유구 얘기거든요. 성인들이 해놓은 얘기라도 그보다 더 앞선 거는 자연이 우선 아니냐. 더 first, 오리지널한 거 아니냐. 그 맞는 얘기야. 근데 자연이라는 게 성경 없이는 또 드러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 이게 먼저인 건 맞는데, 성이라는 게 이 자연과 두 개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 여기 천, 은혜, 보답, 요 같은 얘기고요. 생과 성, 천과 인, 하늘은 생성하는 거고 사람은 재성 보상하는 거다. 다른 말로 정말로 한 구절만 얘기하면 하늘은 생하는 거고 사람은 성하는 거다. 이 얘기가 훈민정음에 있더라고요. 훈민정음에. 중성이 사람인자잖아. 사람이 중성에 들어가잖아요. 모음인. 네. 첫 소리와 마지막 소리는 천과 지 이렇게 들어가요. 중성은 처음에 생, 마지막에 성을 승접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다. 이게 바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데 사람은 그걸 재성 보상 하나 이렇게 마름질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산물까지 만들어 주는 역할은 사람한테 의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에 내가 다른 적에도 신대윤이나 이런 사람들 책에도 아주 더 정밀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천지인 삼재라는 말이 훈민정음에도 정말 글자 속에서 저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가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서유구나 이런 후기의 사람들까지도 자연과 사람의 어떤 이런 조화 관계라는 이야기를 이것만큼 더 정밀하게 조화롭게 얘기한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연경실기라는 것을 그냥 한번 받았습니다. 천여인 교상승이야 이렇게 했죠. 하늘과 사람은 서로 번갈아서 서로 이기는 존재다. 더 나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천은 생하고 사람은 성해서 두 개가 서로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받고. 물론 더 근본적이고 더 정면 부모가 먼저이고 천이 먼저이듯이 그런 관계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합해져야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다. 호사자, 삼매, 아까 이야기한 종유통, 선불지도, 일용, 도는 일용지간에 있음. 호사자 얘기인데요. 풍석이 좋아하는 사람, 호사자. 자기의 임원 경제의 이상을 이룰 사람은 호사자라고 했습니다. 호사자. 호사자 하면은 별로 느낌 안 좋죠. 호사가 하면은 막 일 막 버리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일을 좋아하는 사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최고 존경한 사람이 목화씨를 절해가지고 성공시킨 문익점. 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조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중시죠, 중시죠. 중시죠. 이분이 목화를 전래했다면 풍석은 고구마를 전래해서 성공시켰다. 아, 전라도 관찰사 할 때. 풍수. 물론 이거 전에 오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있어요.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 전라 감사를 하면서 완전히 이 뭐냐 재배 성공, 확산 이런 걸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책도 썼습니다. 종종으로. 고구마 먹으면서 서유구를 생각하자. 고구마 물 먹으니까 이게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서유고를 우리 저희 친구 한 분이 서산에서 고구마 농장 만 4만 평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네요. 제사 한번 지내고 축제 한번 하고. 네, 좋네요. 네, 이거 고구마 하는 사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진짜. 목화를 하면서 우리가 문익점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가 문제.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그걸 저 감자는 위쪽에서 청나라에서 들어왔고, 이건 남쪽에서 들어왔고. 젊은 애들 알까 싶은데 젊은 애들 고구마를 잘 안 먹으니까. 잘 모를 것 같다고요? 학생하고 같이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나요? 진짜 학생들도 요즘 정말 1년 1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취업 이런 게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애를 많이 먹죠. 역시 전부 다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한자나 이런 거 하여튼 전통적인 그 맥락 예를 들어 아플 때 이게 손을 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봤죠. 근데 제가 처음 저기 왔을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따는 거 한번 해본 사람 하면 한 3분의 1 이상 손 들더라고. 요즘엔 거의 없어요. 뭐 소화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헬스타일. 최근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거기에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걸 했다가 네. 소송 받아가지고 크게 물어주고 그랬대요. 폭행으로. 걔가 이렇게 하고 시원합니다 하고 갔다가 근데 그 부모님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들어보면. 급체하면 다 손 따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저는 화명고, 공명고, 어명고 이런 게 꽃의 이름을 크게 콜렉션 해놓은 거예요. 공명고는 곡식 이름, 우리 쌀 품종에 대해서도 수백 개를 해놨어. 이번 경제지에. 어명고, 물고기 이름도 수백 가지 해놨어. 오해고는 곡식 병충해예요, 병충해. 이런 걸 다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했냐? 자기 농사 실제로 지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라 감사하면서 농사를 관리하는 게 제일 큰 임무입니다. 그리고 뭘 처국이 해가지고 올해 봄에 비가 얼마 오느냐가 큰 문제여서 봄에 이 정도 그거 오면은 강수량이 이밖에 안 되면은 올해는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바꾸고 매미를 바꾸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 대단하시. 이모 경제 우리가 세종대왕도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해? 뭐 많은 일을 했어? 뭐 의심이라고 하도 와 이런데 몇 권입니까 교수님 이모 경제가? 저것도 역시 253권인가 그래요. 서유고 선생이 거의 혼자 썼다고 합니다. 거의 혼자 네. 썼대. 아들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도움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죠.
AI 도움도 없이, 그러니까 컴퓨터도, AI 그때는 컴퓨터 저기도 없이, 검색도 없이 어떻게 이게 했을까? 아들의 도움으로. 예. 무슨 정약용 같으면 약간 뭐 그런 제자 그룹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초상화를 보면 엄청 꼼꼼하고 꼬장꼬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식을 정리한 게 자기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 호사자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정확한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초가 바깥에서 좋은 어떤 곡물을 또는 이게 곡식이나 꽃을 갖고 오는데 물고기도 일본이 우리나라 아까 바다 얘기했잖아. 바다는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중국 바다에 있는 고기가 우리나라에 왜 없냐고. 도입해서 기르라고. 일본에 있는 게 왜 우리나라에 없겠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걸 많이 하라고 하는 게 호사자, 지금 얘기하면 에이전트인 것 같고요. 이 사람 저기가 아니 뒤에구나. 저 저기 하는 게 이 사람 참 풍토불이론. 우리 지금 전통 얘기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신토불이. 신토불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 얘기 하는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풍토불이네요. 풍토가 마땅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기후에 우리 땅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토불이지 말하자면. 지금도 전통 얘기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서유고는 이런 사람을 거의 적개심을 가지고 비판해요. 네가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의 변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호사자,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죠. 네가 기술이 없을 뿐이지. 풍토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그렇죠. 지금 전천후죠. 정주영 회장이 뭐 자꾸 안 한다 그러면 야니 해봤어? 뭐 이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떤 느낌. 그런 사람들도 이런 걸 이어받은 사람이죠. 없던 게 아니고 정주영 같은 사람도 계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 만방을 누비는 것도 이런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풍토불이. 신토불이 때려 죽일 거다. 이거죠. 신토불이. 아니, 물론 향약, 동의 우리한테 맞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죠. 우리가 다 그건 뭐 우리가 이것도 생활 반경을 갖고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래요. 조금 더 익숙한 게 편한 거지. 근데 익숙한 게 편하다고 하면 계속 다운로드 되잖아요. 새로운 걸 집어넣어 가지고 더 나은 걸 찾는 데서 이 발전이 있는 거지. 그 처음에 새로운 걸 도입하면 다 어렵죠.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중국에서 서광계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준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압시대.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서유구가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을 볼 때 미상부유미호 기인인지언이야. 저 정말 어진 사람들의 인인들의 말이다. 저게. 응? 기술이 없어 그렇지. 풍토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다는 그 얘기를 보면 정말 맛이 있다. 작은 땅덩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크기를 얘기합니다. 북쪽의 경원은 중국의 선부 대동과 상대되며 남쪽의 해남 강진은 중국의 등주 내주와 상대돼요. 장백산 아래는 4월에 서리가 내지면 제주에서는 귤과 유자가 나며 겨울에도 가죽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한서의 차이가 중국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임원 경제지 200 몇 권, 네, 그거를 20몇 년 동안 번역하신 것도 대단한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나 그 정명혜 소장님은 한문에 능통하셔서 그거를 한글로 번역했지만 일반 사람한테는 번역된 한글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하여튼 구글 네트워크 LM이나 아니면 AR로 활용해서 네. 조금 좀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그 네. 다가갈 수 있는 아까 전에 뭐 다섯 개 전문가님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생각해본 지금도 뭐 일부는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더 어떤 좋은 방식으로 말랑말랑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뭐 지금 한 권으로 읽는 뭐 그렇죠. 임원 경제지라든지 아니면 한 5권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여러 일반 가지 대중들이 이해할 수 방안이 있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 이게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차이나하고 이렇게 보면은 음? 그렇게 저기 하지 않다는 거지. 형이 특히 저기 한 게 사탕수수를 우리나라에 재배하자는 거예요. 어? 아까 뭐 그 얘기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탕수수를 하자고. 어? 사탕수수가 아, 정말 식탁에서 중요한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재배 안 하냐고. 저 존재를 어떻게 아셨어요? 다 있죠. 저 쓸데없는 거. 정조제 저런 게 나온다고요? 음. 야, 저는 12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재배할 줄 전혀 모르고 중국 북경의 가게에서 구매하려고만 하니 부귀한 사람들 구매해서 쓴다는 거지. 아, 저 부자들은 재벌들은 북경에서 수입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설탕을. 영원한 바닷가 고을들은 다 이런 데서 중국하고 별 차이 안 난다. 종자를 얻고 재배법에 맞게 심고 기르면 이루지 못할 게 아니다. 문익점 같은 호사자가 없어서 문제라고. 야, 그러니까 지금 몽골에서 원래 벼농사 몽골에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 그 뭐 농업 전문가들 가서 진짜 이런 정신으로 해냈듯이 그러니까요. 이 호사자들. 서유구 선생님 우리나라의 사탕수수 당연히 우리나라 사탕수수 어떻게 돼? 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연구 안 해서 그렇지 연구 못해. 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 호사자들이 정말 할 수 있게끔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약간 철학적인 베이스. 야, 너 그런 거 뭐 상관없어. 다 하면 돼. 왜 못하냐. 물고기를 도입하라고 자꾸 그러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계인, 천하인, 인류 문명인이다. 자꾸 뭐 조선인, 동국인 이렇게 하지 말자고 좀. 응? 음. 서유구, 서호수, 서호수, 서명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서호수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서광계 구윤 이게 중국의 이제 마테우리 제자예요. 마테우리치 서유고 아버지가 서호수가 마테우리치한테 중국에 가서 북경에 가서 마테우리치 무덤에 가서 내가 당신의 정식 제자입니다. 제사에 우리가 자기 제문을 그렇게 쓴다고. 시대는 200년 전 사람이고 땅은 9천리 떨어진 사람이지만 당신의 도를 내가 잇습니다.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뉴턴, 아인슈타인 제자가 바로 나라고. 아인슈타인 도가 나한테 있다고. 이중의 도가 나. 해놓은 저기를 보면 이 서유가 임원경제지만 쓴 게 아니고 기획을 한 게 세 가지를 썼어요. 소화총서, 소화는 우리나라입니다. 중화, 소화.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대 문장, 최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저 광개토대왕부터 시작해서 역대 문장을 다 묶어가지고 책을 총서를 낼 기획을 했습니다. 야, 제목은 있어요. 제목. 목차는 있어. 목차. 그 13경 중에서 유교 전체를 13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서 3경, 사서 3경만 있는 게 아니라 13경. 춘추, 대단하시네. 예기, 춘추, 뭐 공양전, 좌시전 다 포함해서 13경을 그 시대에 맞게끔 새로 주해설을 새로 쓰자. 아버지 서호수는 마테우리치의 정통 계승자로 자부해.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수학자거든요. 이 사람 조선 후기 시헌역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북경에 가지고 저 옹방강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옹방강한테 자기 책을 보여주고 평가를 하라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옹방강이 듣는 것만큼 시원한 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음. 그리고 그 당대 흠천관인 탕약선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책을 보여주고 여기 혹시 그 유럽에서 갖고 온 오르간이 있냐고 오르간. 오르간이 있으면 내가 음률을 좀 안다고. 그걸 보고서 내가 음률에 대해서 새로 내가 뭐 정리할 게 있다고. 근데 마침 오르간이 수리를 위해서 본국으로 보내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쉽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써놨다고. 내가 그때
오르간을 보고서 음률의 그 원리를 한번 정교하게 정리해서 회통했으면은 주자가 했던 것이 천고일쾌라고 합니다. 주자가 한번 해서 그 700년 동안 동아시아의 모든 경전에 기준을 세웠단 말이에요. 악률까지도. 근데 내가 요 유럽에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주자가 염원했던 천고일쾌를 내가 요 시점에 한번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생각에 이 스케일이다. 왁구가 어? 글로벌 정도의 이 1000년 정도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제가 볼 생각했다는 때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한 300뉴스 되면 아마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 서명흥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책 자체를 보만제 총사라는 거를 정조가 보고서 우리나라 400년 내 최고의 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원경제연구소에 다음 저기로 목표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아, 저 모르겠어요. 책은 있는 거예요? 봄한제 있습니다. 예. 총서가. 예. 저거는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저것도 꽤 많습니다. 이야. 임원경제지만큼 아니어도 그 꽤 많습니다. 이거 쓰는데도 일부 서유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책에. 야. 진짜 저 세 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떨 뻔했어. 큰일 날 보통 뻔했네. 저기 이렇게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증점이 보통 약간 아들이 약간 조금 떨어지고 뭐 이래 되는 게 보통인데 이런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천재가 나오는 게 진짜 놀라운. 그런 거 보면 천재는 약간 길려지는 것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개발하는 것도. 그렇죠. 그 과학이라는 게 분위기가 예. 그 뭐 과거 시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우르르 이 집안에 우르르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선조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데 그죠? 조선 선비의 절반은 선조 때 나왔습니다. 목능성세란 말이 있어요. 목능이라는 게 선조 중인데 목능성세라고.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성과 한원부터 시작해서 이율곡, 이황 뭐 해서 쫙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상 같은 선비의 어떤 상 이런 사람들이 다 선조 때 나왔습니다. 선조가 선비를 발탁하는데 상당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주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벼슬을 할 때다. 이런 분위기가 확 퍼졌죠. 선조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이 서유구의 한평생 직위로 삼았던 그 당시 조계종 종정입니다. 서산대사의 직계, 화학대사. 이게 중앙박물관에 진영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서유구 집에 가서 능엄경, 반야심경 강의도 했고, 그거를 진짜 감동적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를 이렇게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탑 클래스 쪽에서는 정말로 깊은 교육가 있었습니다. 삼매라는 용어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서유구가. 네. 불교 용어를. 제가 이 책 쓰고 난 다음에 이 책 앞에다가 써놓은 한시입니다.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지금 온 세상에 한류 기세 드높으니 방금 환구 한류고 그 옛날 시골서 편 경제지의 뜻이리라. 임원 경제지에서 출발했다 이거지. 지금의 한류도 원자 누향 경제지. 천고일쾌는 학산 소호수의 바람이었고 불후성사는 풍석 서유구의 희망이었네. 천고일쾌 학산원, 불후성사 풍석지. 불후성사는 문입니다. 문.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오관을 모두 기쁘게 하는 것은 유학이에요. 유학을 받던 것이고 삼매로 일용을 대하는 법은 불교를 아울렀다네. 구열 오관 종유술 일용 삼매 통불기 불교의 기술 이를 좋아하고 예에 논일며 한 단계씩 나아가면 호사유예 영과진 이게 영과 이후진이 맹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구름 위의 저 청복도 늙음하게는 이르리라. 구름 위의 저 청복도 이운지라고 이운 청복 청복이 임원경제지가 추구하는 최상의 경지라고 합니다. 청복 만학지 늙음하게 이르리라. 근데 말을 좀 저기 하느라고 16개 지에 이게 다 이 16지의 제목이에요. 유예지가 있고 이운지가 있고 만학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오관구열 나와 있고 삼매 호사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과학, 기술 이렇게 과학, 기술, 예술이네요, 예술. 과학 문명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아, 이과생 과학자 조선시대 그 선조 때 태어났으면 장원급제하고 남을 문장인데요. 아이고 그냥 저기로 하는 겁니다. 그 임원 경제지를 내가 저기 하면 앞에다가 호사삼매라고 써줍니다. 호사삼매. 일을 좋아하면서 거기에 삼매를 맛본다는. 내가 이걸 하다가 어제 박사 논문을 새로 한번 펼쳐봤거든요. 박사 논문 맨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훗날 아빠가 못한 일을 막연히 다음 세대에 미루면서 기대를 걸머지우지 않기를 원했고, 또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한마디 조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길을 걸어왔노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때 두고 오답하겠더라고. 그게 제일 이때도 하나 썼는데 이 카이스트 박사 논문에다가 한시 써놓은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만길 저거는 뭐 약용식물 폐장초에 저걸 가지고서 혈관 신생 효과를 세포 실험, 마우스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효과가 내요.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논문을 썼죠. 예. 그 마지막에는 다시는 이런 걸 안 하겠다고. 만길 파도 속에 숨은 고기 찾기요. 천길 구름산에 숨은 신선 찾기다. 만약 이 시절을 다시 한번 겪으려 한다면은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지. 야, 여기도 우리 여기 살았던 데가 여기 어은동이에요. 어은동. 우리 카이스트 옆에 있던 동네가 어은동이고 항상 저 계룡산에 올라가는 걸로 저 체력을 저기 했었는데 계룡산 가다 보면 은선폭포라고 있습니다. 은선폭포. 그런 게 숨을 은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은자를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뭘 비슷한 해요? 일을. 이때 실험하면 하다가 어쩌다가 쥐가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걸 갖다가 한시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일기 같은 걸 그런 걸 이런 걸 쓴 거를 싸이월드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싸이월드가 없어져가지고 못 찾겠더라고. 아, 그런 상황. 제가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뭐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의학의 복원이다. 아까 뭐 잠깐 이야기하던 게 말해서 한국의학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들 쭉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현재 남아 있는 제일 오래된 책이에요. 고려 시대 의학책. 향약 구급방. 아, 그다음에 지금 세종의 의방유치, 향약 집성방, 선조 때 의림 차료, 동의보감, 인조 때 친구 경험방, 역시만필, 제중심편, 임원경제지, 방약합편, 동의수보원. 더 있습니다만 이게 뭐 큰 덩어리를 보면 이 중에서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보면은 조선 초기, 중기, 후기로 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고요. 의방유치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의학 거질이라고. 동의보감은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 천하보감이라고 별명이 천하보감이에요. 중국에서는 천하의 보물은 마땅히 천하와 공유해야 된다고 중국 사람이 갖고 가지고 막 찍어서 일본에서도 진실로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요. 의학의 비법을 담보는 책. 사고전서에 조선의학의 연수라고, 조선의학의 연수라고 이렇게 그런 표기는 정확하게 해놓죠. 어릉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중국판 서문을 쓰면서 천하의 보물은 이거는 무슨 숫자가 뭐냐면 각각 주요한 책의 처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방의 개수. 야, 동의보감 4,393개죠. 임원경제지는 4,799개. 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침과 관련된 것도 아까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침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이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우리 저기도 나왔죠. 드라마에도 명의 명불허전이라고 해서 그게 김남길하고 김하중하고 주인공이 나와 있던 게 이 침구 경험방 거기 있는 얘기. 근데 침구 경험방이 일본에 가서는 침구 명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더 높아졌죠. 경험방이 아니라 명감이라고 하면 보감처럼 밝은 거울이라는. 이거 치종진암이라는 건 외과술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외과술.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임원국이라고 하는 사람. 일본 사람이 친구 경험을 갖고 와서 유독 조선을 침수의 최고라고 하고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실로 거짓이 아니었다. 역시 만필이라고 이게 최근에 발굴된 건데 우리 신동원 쌤이랑 저하고 합해가지고 번역해서 출간이 된 겁니다. 2015년에. 이거는 드라마,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에피소드. 130개 진료 에피소드를 아주 드라마틱한 말로 쓰여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에세이집이에요. 꽁트집이에요. 130장면 의학 드라마. 그러니까 저게 제목을 무슨 의학 뭐 보감 뭐 이렇게 써놓지 않고 역시 만필이라니까 이거 뭐 역시 만필이면 서포 만필의 한 챕터인가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내용인지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됐던 거예요. 아. 저걸 드라마로 해도 되겠다. 저는 이거 드라마로 만들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삼은 양날의 칼이라고. 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요? 네. 이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 좋아했는데. 허한 사람한테는 정말 선약인데 기름기가 많고 비대한 사람은 경우에는 수명을 단축하는 독이라고 써요. 와. 근데 이때 인삼은 대부분 산삼에 가까웠을 거예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암에 대한 대처법, 적괴라는 게 이게 지금의 캔서하고 딱 비슷하다고. 이 대처법이 이 국립암센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되게 똑같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인문경제도 원본이 일본 오사카 국립도서관에 지금 정면 소장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스캔을 해주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진짜 친절하네, 일본 애들이. 예, 뭐 방침이 그런 건지 하여튼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 이전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도 한번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나중에. 이것도 메이지 때 만드는 거라 이거 자체도 문화재예요. 오사카 국립도서관이라는 건물 자체. 그러니까 규장각본이 있고 우리 오사카 국립본이 있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저 미국의 버클리 본도 있고요. 북한의 인민궁전 본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게 인지지. 그 다음에 여기 보양지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요게 보양지더라고. 16개 이렇게 나눠보면 볼륨이 이 정도 된다. 보양지는 출간이 된 거. 보양지에 챕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원본을 크게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왜 원본이냐? 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여기 잘 가다가 여기 비어 있죠, 한 글자가. 네.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데다가 여기 뭐라고 하냐 이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이 딱 요만한 걸 붙여놨어. 포스트잇이. 그 포스트잇이 그럼 뭐라고 써놨냐 저기다가. 다시 세워서 보면 요 말이 글자. 결자. 고 빠진 글자를 고찰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거예요. 빠진 글자를 한 번 더 살펴서 해서 뭐 왜 빠졌는가 살펴서 채워 넣든지 뭔가를 하라는 얘기죠. 작업 지시예요. 아, 이 얘기는 뭐 자기한테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거는 서유국의 본 수고라고 육필이라고 보는 거지. 시결. 서유국가 쓸 수 있는 하는 말이죠. 음. 나중에 기회 되면 조 육필 글씨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걸 어떻게? 그게 나중에 보면은 저기다가 뭔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고 그게 나중이라는 거예요. 음. 이 태극기가 우리 뭐 좀 엄청난 적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건강을 얘기할 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건곤감리,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가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아파 죽겠어요. 이럽니까? 머리가 불덩이같이 저기 해요. 아파 죽겠어요. 불덩이. 아랫배는 차가워요. 아랫배는 따뜻해서 죽겠어요가 아니 차가웠을 때. 차가워 죽겠어요. 되게 됩니까? 이런 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뭐 여기나 저거나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차가워요. 차가워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고 여기는 따뜻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차가우면 건강한 거고 여기 따뜻하면 건강한 거고 여기 서늘하면 건강한 거다. 음. 이 말입니다. 이게 친구 경험방에 두무냉통, 복무열통이 머리에는 차가워서 아픈 경우는 없고 배는 뜨거워서 아픈 경우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의학으로는 근데 경험적으로는 되게 와닿는 얘기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몇 가지 가늘가늘한 가녀린 어떤 실줄기 같은 거죠. 와닿는 얘기나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저거지 할 때도 발이 따뜻해야 잠을 자지. 얼굴에 뜨뜻하게 해놓고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감각기관은 다 저희가 뜨거워서 문제지. 비염이고 결막염이고 이염이고 그죠? 구내염이고 뭐 딴 데는 물론 염증이 있습니다만 특히 얼굴 부위가 그런 게 잘 나타난다. 또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기운이 잘 소통되면은 아프지 아니하고 막히면은 불통하면은 아프게 된다. 뭐 지금 우리 뭐 뭘 풀고 뭐 이런 게 태극권이 다 이런 원리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만사 원리 같은데. 보양제 이 말이 있습니다. 조불가허 모불가시. 아침에 비우지 말고 허하지 말고 허해서는 안 되고 저녁에는 실은 채운다는 얘기예요. 저녁에는 속을 채우지 마라. 아침 먹고 저녁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네. 그렇죠. 우리 지금 반대로 하는 게. 이게 정말 건강의 원리인데 현대인은 그렇지 잘 안 않아요. 되죠. 네, 현대인은 아침은 반대야. 대체 굶고 나오고 저녁에 빵빵하게 먹죠. 네. 그게 안 좋은 거래요. 안 좋은 거라고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녁에 굶고 자야지 아침에 깨끗하게 일어나고 맑게 일어나고 활동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먹고서 일을 하고 그럼 저녁에 또 간단하게 먹고 조불가허 모불가시. 환자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해줍니다. 요 읽어보세요. 요 지키세요. 그 아까 뭐 훈민정음 천지인 저기 할 때 우리 기상 뭐야 이게 기상 수학인가요? 뭐라고 하나 위상 수학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 쉬워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아주 불완전할 거다. 과학이란 게 과거지학의 준말이고 원래 저기를 보면 과거라는 말은 분과의 거라는 과를 나누어서 사람을 천거한다.
우리 전통에서는 그런 거고, 물론 이쪽엔 사이언스란 말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은 간에서 나온다. 훈민정음에도 인의 예지신, 일의 신의 지는 사람의 신이고 간신 비패신은 사람의 질이다. 이게 한나라 BC 168년에 마왕태에서 출토된 도인도, BC 16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200년 전.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도인 안마의 이야기가 원형이 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봉으로 하는 것도 있네. 뭐예요? 봉으로 하는 것도 있네요. 12경맥. 이것도 지난번에 저 올린 걸 권 대표는 보셨겠지만 경맥이라는 게 원래 12가 아니고 뭐 11, 9 이런 걸로 출발했는데 한나라 때 이렇게 음양오행론이라는 게 한 제국의 철학과 함께 결합되면서 그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는 종교로 이렇게 말하기 완사이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음양과 오행가의 이야기가 유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음양오행론이 결합되면서 한나라의 그 국가 철학이자 국가 과학으로 봉인되면서 동양의 근간이 동양 사상의 어떤 근간이 이때 형성되었다고. 이런 건 지금도 써먹는 얘기예요. 치아는 늘 두드려주고 귀는 비비고 손은 회전하고 다리는 늘 구부리라. 얼굴, 배꼽, 안구, 침, 발바닥, 머리, 목 이런 것들이 보양지에 들어있습니다. 양생이라는 거를 말할 때 도인으로 병을 고치는 이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정조 전후에 있었던 이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뭐 인삼이나 이런 약을 안 쓰고 자기 몸에 있는 걸 갖고 여기 이 머리에 있는 머리 기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바늘 저기 소독할 때도 이런 거 하잖아요. 콧김 쓰고 이런 거나 자기 몸에 있는 오줌이든지 뭐 이런 걸 갖고 했다고 아주 특별한 호산외사라는 책에 적혀 있더라고. 정조 앞에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야. 내 몸 그 자체 안에 양약이 좋은 약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필 바깥에서 그걸 구하겠느냐. 미니멀리즘의 극단이죠. 내 몸에서 있는 이런 뭐 손톱도 가능하고 손톱도 그런 걸로 다 할 수 있다고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양생 얘기하면 그 사람을 항상 오장은 존경과 같아서 매달려 있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 이 그림은 동의보감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간신, 비패신이 이렇게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비장을 하나 얘기하면 비장이 이렇게 비하고 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위장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비가 이렇게 도넛처럼 둘러가지고 얘가 막 상하 운동을 하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을 소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장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얘는 음악을 들으면은 운동을 엄청 잘한다 그래요.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옛날에 제왕의 식사 시간에는 항상 음악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뭐 레스토랑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데요. 그래서 매상이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그것도 이거 보면서 생각을. 크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크. 그래서 거라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 지봉유설이나 뭐 다른 데도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요. 잡방, 베개, 오양지 서문에 도가, 석가, 유가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제가 쓴 저기를 한번 보니까 이때 이런 얘기 10년 전 얘기인데 우리 오전 번역원에서 발표한 건데 아까 그 한나라 때 나온 얘기나 지금이나 너무나 이렇게 2000년 동안에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얘기들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전 의서 쫙 지도처럼 연표처럼 쫙 해놓고 그 내용을 다 한꺼번에 스크리닝을 해서 거기에 어떤 약재를 썼고 어떤 처방이 썼고 어떤 병명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던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 해놓고는 뭐 수백 개가 될 텐데 우리나라 것만 하더라도 전 의서 동시 번역을 해보자. 아주 가치 있는 그랬더니 했더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목적이 뭐냐? 얘기. 응?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 아무런 방법론이 없지 않느냐? 10년 전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 지금도 AI가 시간은 단축될 수 네. 있어도 뭐 비슷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 아니어도 최소한 의방유치와 동의보감과 임원경제제만 해도 큰 징검다리는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를 조금 더 피실해가지고 좀 될 때까지 해보시는 거죠. 제가 요거 하는 걸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시연을 하기 어렵겠다. 이거 네. 여기 봐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것만 보면 이제 네. 그냥 설명만 이렇게 할게요. 5천 개 처방이 이렇게 있고 그게 심텀이나 증상이 이렇게 있고 약제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5천 개가 되어 있다. 그거를 심텀은 심텀대로 허브는 허브대로 이렇게 나누면은 서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큰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상이고 여기는 약제죠. 네. 그 증상과 약제 간의 상관관계를 p-밸류 0.01 이하의 유의미한 도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음. 이건 뭐 1000개 가까이 되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글자가 이제 의미가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진피, 반화, 복령 이런 거는 식적, 탄산, 구토 이런 소화에 관련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강활, 백지, 승마, 방풍 이런 거는 까만색이잖아요. 이게 아까 저 소화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교과서에 나오는 이게 인재지에 나온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익히는 것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이게 진짜 텍스트 전체를 한 페이지에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한 장에 압축시킬 수 있는. 근데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더 만들어 볼 수 있죠. 요 DM이라는 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당뇨에 해당되는 거 소갈이라고 그거를 보면 황련, 생지황, 바루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조금 더 제가 협력적을 해서 당뇨 G에다가 이렇게 최고 1, 2, 3등을 집어넣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걸로 나오죠. 이게 천화분, 맹문동, 오미자 이럴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재미있는 거는 1, 2, 3등을 이렇게 한 게 나오는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게 뭐냐면 1등, 2등, 3등을 각각 3분의 1씩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세 개를 섞어가지고 1, 2, 3등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한 2등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 2등, 3등 섞어서 하면. 근데 1등보다 더 낮게 나와요. 와. 재밌는 일이죠. 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앙상블 그렇죠. 러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게 그렇게 사물탕, 팔물탕, 십전대보탕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 약물, 음식 궁합이듯이 약재도 궁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상 차려놨잖아요. 한상 차림 이게 정말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죠. 한상 차림. 많은 거는 20개, 30개 된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가
조금 여러 개 조금씩 넘으니까 좋다는 걸로 막 표를 이해했는데 좋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아까 제일 낮은 거랑 같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낮다는 게 지금 좋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병이 가는 거를 당겨서 정상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아까는 병증과 약제 이렇게 봤지만 어떤 약제가 모든 병증, 일반 병증에서 항상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 약제를 묶은 거예요. 음. 이 전체가 한 1000개가 된다 치면은 선이 얘하고 잘 연결이 돼. 잘 연결이 돼. 이런 거 다 묶어놓은. 그럼 이건 전체니까 이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DM 소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갈이라는 병증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잘 연결이 되는 걸로 나오죠. 중요하게 생지황, 맹문동, 창화분 이것도 이제 2개점 이렇게 포스트를 좀 찍어가지고 보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맹문동하고 생지황 2개를 놓고서 나머지 4개하고 다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면 다 조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궁합이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가 되는 조합이 이제 3쌍이 있는 거예요. 3쌍이. 조금 더 이건 이제 7개가 되는 조합이 이렇게 2쌍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요대로 만들어 가지고 약을 먹으면 좋겠냐? 요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요런 형태의 처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특허 출원하고 등록은 다 된 상태고 지금 나와 있는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한의학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실험을 해서 그 결과물을 뭐 최근에 논문으로 퍼블리시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더 향후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뒤에는 뭐 이거 현대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현대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대 한의학을 거의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부를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 장부에 장길상이라는 사람이 은행장이었고, 고경상이라는 사람이 창조지 동인 편집장이었고요.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국보부장하는 사람이요. 단성박물관에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보고 이건 놀랐죠. 임창순이 있더라고요, 임창순. 어, 이걸 보고서, 야, 이건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오세창 밑에서 이렇게 같이 저기 하셨고, 민병도 선생님 밑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아. 저기는 벽초 홍명희가 있습니다. 보춘 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했고, 이게 그 당시 1930년대 지도에서 살펴본 거. 물명과 생태, 뭐 이런 건 다 거기에 쭉 이렇게 그려놓은 것, 저기입니다. 가물치, 게, 꽃게가 왜 꽃게인가, 이런 거. 쌀과 도토리, 꽃게를 영어로 스위밍 크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게 있어요. 꽃게. 도처럼 이렇게 유일하게 헤엄칠 수 있는 게라고. 우뭇가사리의 우뭇가사리 왼쪽 저게 실제 우뭇가사리 실제 금방 채취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저 허옇게 만들어 놓은 저거잖아요. 왜 이름이 저렇게 됐는가? 소를 키워본 사람은 이렇게 소빛을 가지고 해보면 딱 요거 닮았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우뭇가사리. 한자와 우리말, 바람, 뭐 이런 얘기도 쭉 이렇게 해 나가는. 갑골문에 치아 치자 보면 갑골문이 저렇게 생겼어요. 정말 재밌는 그러네요. 문자예요. 응? 근데 주역에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이 얘기는 뭐 우리 치과대학 교수님 워크숍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에 살뇌이라고 이 주역 27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궤예요, 이궤. 위에는 산, 밑에는 뇌. 근데 저게 모양이 뭡니까? 딱 이죠.
갑골문이 저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게 참 묘한 거예요. 저렇게 맞추려고 한 건지 우연히는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테고. 저 얘기도 또 음양오행 경맥과 관련된 설명을 같이 합니다. 동의보감에. 이쪽은 산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우레를 짜죠. 잘 움직이는 거죠. 위턱은 여기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경맥하고도 관련돼서 위쪽은 토에 해당되는 거고 아래쪽은 대장, 금에 해당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쉽게 전달은 안 됐지만 그 파고들면은 야,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인가. 휘황. 목도리만 하면은 여러분 겨울에 정말로 온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흥이 들어오는 문이 가득 있습니다. 이게 뒷꼭지에 경맥, 혈자리. 이거 막아주면은 웬만한 감기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휘황이라고 하는 이 복식 도구가 조선에도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덮었어요. 목을 감싸주는. 이런 거 하고 이제 일상생활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나중에 저 박지원의 호곡장, 김창업의 낙치설, 우리나라 아까 최치원 원효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의 글을 다 모아놓은 게 최근에 민음사에서 한국 산문선이라는 두 권짜리가 나와 있는 거, 그걸 보고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제가 그걸 이렇게 필사를 막 했어요. 필사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필사를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냥 뭐 좀 우습습니다. 뭐 제 저기를 아카이빙 하려고 간단하게 해놓은 건데 뭐 하여튼 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자꾸 확장하라고도 얘기하고 저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은 그 나노 바나나라는 게 결합이 되어서 이 그림 자체가 거기서 생성되어 나와요.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